좋은 일 같은 거 없어도 좋아. 있으면 좋겠지만. 카페 류미에르의 엔딩 노래 가사를 떠올린다. 언제나 이런 마음으로 내 삶을 살고 여행을 한다. 좋아하는 것이 있기에 꾸준히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좋은 일을 내심 기다리면서도 몸을 움직여 좋은 일 쪽으로 먼저 다가가면서 말이다. 안녕하세요. 두둠치 스테이션 184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오프닝은 임진아 작가님의 아직 도쿄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제 앞에는 팀 보나마나가 아닌 오늘의 주인공 임진아 작가님, 오늘의 MC 수신지 작가님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의 MC부터 소개해볼까요? 수신지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임진아 사랑단 수많은 멤버 중에 1인 만화 그리는 수신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최초로 사랑단이 짱이셨다. 저도 몰랐다. 비밀 내에 활동하고 있었군요. 네, 그리고 오늘 저의 최애 땡땡이를 또 입으신 아름다우세요. 네, 오늘의 주인공 임진아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임진아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네, 6월 방학 마치고 도서전도 마치고 마포 책소동도 마치고 이렇게 셋이 둘러앉았습니다. 우선 근황 토크를 먼저 편하게 나누고 긴장을 풀고 시작하겠습니다. 화제의 부스. 네. 도서전 기억이 벌써 까마득하시겠지만 네, 귤프레스가 또 처음으로 서울국제도서전에서 부스로 참여하셨습니다. 네. 네, 어떠셨어요? 그게 정말 거의 작년 일 같은 느낌. 네, 그 사이에도 너무 많은 일들이 있어가지고 그렇지만 아무튼 기억을 떠올려 보면 그 들으시는 분들은 그 부스가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네. 그 서울국제도서전에 제가 이번에 5번째 참여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은 계속 책상을 하나 대여하는 방식으로 참여했고 올해는 방을 하나 대여하는 방식으로 3m, 3m 되는 그 공간과 벽을 가지게 됐어요. 그게 굉장히 큰 변화기도 했고, 큰 투자기도 했고, 그랬는데, 되게 많은 장점과 단점이 있었는데, 장점이 좀 더 많은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공간이 있다 보니까 조금 제가 쾌적하게 5일 동안 좀 있을 수가 있었고 또 단점이라고 하면 이번에 제가 차린 곳은 이제 안쪽에 방에 들어가서 굳이 들르는 분들만 이제 들리다 보니 좀, 지나가다 눈에 네. 띄는 게 아니라 네, 저 그렇게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부러 오시는 분들이 이제 오시는 곳이라서 좀 그런 면에서는 조금 아쉽다고 하기까지는 그렇지만 그런 장점이 있었다. 전에 책마을에 참여했을 때는. 맞아요. 책마을은 어쨌든 처음부터 끝까지 루트를 이렇게 네, 돌면서 맞아요. 보는 게 또 네. 재미이고 네, 네. 발견하는 재미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책마을이라는 어떤 유명한 편집숍의 입점에 있는 그런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단독 로드샵 단독 점포. 그래서 손님을 약간 기다려야 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방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보여주고 싶은 것을 벽이나 뭐 공간을 통해서 사용해서 좀 더 여유롭게 보여줄 수 있어서 그 점은 아주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굿즈들이 많으셨는데 네. 이제 그 굿즈들도 다 DP를 너무 잘 해놓으셨고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어쨌든 두 면이 뚫린 점포였어서 네. 저희 유유이는 작년에 이제 한 면만 뚫린 네. 가운데 맞아요. 낀 네. 부스여서 네. 약간 그게 좀 안타까웠는데 그쵸. 두 면이 이렇게 딱 뚫려 있으니까 되게 시원해 맞아. 보이고 한눈에 시야적으로 딱 이 귤프레스의 어떤 DP가 다 잘 보이는 그런 부분도 있었다. 그리고 또 7번이 네. 드디어 아니 매일 그 새벽에 일어나서 진짜. 뽀모도로 돌리던 뒷모습을 이제는 안 봐도 된다. 당분간은 네, 7권이 네, 그 행운의 7권이 나왔는데요. 또 7권을
작업했던 저도 되게 긴 시간과 외로운 밤과 힘들었던 과정들이 이제 다 잊혀졌고 무사히 나와서 너무 다행이고 또 기다렸다고 말씀해주신 분들이 많아서 정말 저요. 정말 좋았어요. 어. 네, 7권까지나 할 수 있었던 것도 되게 뿌듯하기도 하고 네. 기쁩니다. 진짜. 그리고 이제 도서관에서 특별히 이제 또 도장과 이제 사인을 받을 수 맞아요.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그 권마다 다른 도장들을 다 하나씩 찍어주시는 그 정성. 네. 그런 것들에 좀 많은 분들이 또 받아가셨겠죠? 네네 정말 많은 분들이 제가 도장 찍는 걸 보면서 도장 잘 찍힌다고 신기해하셔서 만년도장. 그리고 사인하면은 글씨 잘 쓴다 이 두 말을 가장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뭐 어쨌든 너무 웃겨. 기뻐해 주셔서 저도 기뻤습니다. 와, 네. 네. 그 7권을 조금 내용을 네. 좀 이야기를 해보실까요? 해주세요. 저도 다 저도- 읽었습니다. 7권을 가지고 음. 사실 어디서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서 생각도 못하긴 했는데 7권에서는 이제 6권에서 이제 그 친구들의 그 성적이 라이벌인 두 친구의 성적이 이제 바뀌는 그런 좀 큰 일이 있었는데 7권에서는 이제 그 뒤를 이어 그렇게 1등이었던 친구가 2등이 되고 또 2등이 1등이 되었을 때 그 서로의 약간의 긴장감이 어떤 일을 계기로 살짝 풀어지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 외에도 다른 이야기도 있지만 그게 좀 중요한 이야기였는데 이걸 어떻게 풀까? 어떤 계기로 이 두 사람의 그 텐션이 조금 누그러질 수 있을까 많이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조금 자연스러운 그런 것을 좀 발견해낸 것 같아서 다행히 그래도 좀 잘 수습이 되고 있지 않나 자평해 봅니다. 그런 네. 거였군요. 되게 좋았어요. 그 계기라는 것이 사실 그 둘이 좀 풀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일 많이 네. 하는 게 하은이인데 네. 그 하은이의 계기로 인해서 풀리는 것 같아가지고 네. 그게 또 눈물 포인트였어요. 그렇죠. 우리 임지한 작가님께서 이제 또 눈물 포인트 잠깐 감상을 나누셨던 게 있었는데, 네. 네. 그리고 저는 그 표지 하은이의 표지 너무 좋아. 네, 그 표지도 진짜 머리를 잡힌 당해본 사람으로서 맞아. 네, 중학교 때 당해본 꼭 사람으로서 한번 당해보는. 네. 진짜. 선생님들은 머리 더듬이 내리는 거를 정말 싫어하셨고 눈이 안 보이는 걸 정말 네. 못 참아하셨죠. 그렇죠. 네네. 근데 제가 그 7권에서 그 두 사람의 그 화해하는 그런 이야기를 그리면서 어떤 사건을 통해 이것이 풀릴 것인가 그걸 계속 고민을 했는데 사실 보면 특별한 사건은 없단 말이죠. 그 두 네. 사람이 뭐 어떤 계기로 무슨 네. 대화를 나누다 그런 게 아니고 맞아. 그냥 좀 몸을 움직이다 보니까 좀 자연스럽게 풀리게 되는 그런 게 또 잘 쓰면 소설로도 표현할 수 있지만 어쨌든 만화기 때문에 비주얼로 이걸 조금 풀 수 있었던 것 같아가지고 맞아. 네, 그 좀 잘한 것 같아요. 그 부분. 진짜 감탄했어요. 정말. 역시 만화가의 대가다. 이번에 또 해내신 것도 너무 축하드리고 네. 맞아. 그렇게 또 독자님들을 만날 수 있으니까요. 이제 반장이라는 책임과 의무 7권까지 어느새 쌓였습니다. 네. 네. 지금 귤프레스 사이트로 가시면 네, 네. 스마트 스토어에서 그 새로운 굿즈들과 또 네. 네, 티셔츠와 모자가 또 신상이 네.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지속 가능한 팟캐스트 채널을 만들기 위해 1분 소개 광고를 받고자 합니다. 광고비는 3만 원에 모시려고 하고요. 채널 성격에 맞는 광고라면 책뿐만 아니라 다양한 콘텐츠 및 상품 광고도 가능합니다. 청취자들의 개인 축하 사연, 누구야 결혼 축하해, 생일 축하해, 독립 이직 축하해, 뭐 광고 다 가능합니다. 옛날 신문 광고에 내던 느낌으로 최애, 생일 축하 메시지 등등 활짝 열려 있습니다. 더불어 2026년 새해에도 작가 출연 인터뷰 방송 및 책을 소개하는 방송 제작 문의도 함께 받고 있으니까요. 광고 문의는 doostation, doostation
doostation@gmail.com이나 인스타그램 아이디가 doostation DM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활발한 참여 적극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오늘의 주인공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유유에서 아직도쿄 개정 증본판을 출간했습니다. 우선 작가님의 아직도쿄 출간 소감을 이제야 들어봅니다. 네. 네, 일단 2016년에 쓰기 시작했었던 이제 여행기가 2026년이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숫자인 올해 다시 선보이게 돼가지고 일단 너무너무 기쁩니다. 정말 축하드려요. 긴장. 그래서 뭔가 되게 특히 저는 책으로 계속 얘기하고 싶은 사람이고 그게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참 똑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참 이 책의 세상은 점점 달라지고 어려움만 지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이 책의 세상에서 다시 10년 전에 썼던 여행기를 또 선보일 수 있다는 건 되게 어렵고도 또 그렇기에 재미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또 여행기인데도 그 당시에 제가 어떤 마음으로 썼는지 다시 한번 그거를 읽어 나가는 계기가 돼가지고 그때 그냥 뭔가 어떤 이야기라는 게 특히 장소나 여행 이야기는 되게 그 시기에 좀 딱 고정돼 있기 마련인데 그게 아니라 뭔가 여기에서의 생활기처럼 고유한 어떤 딱 아무런 날의 순간을 썼다는 게 되게 이렇게 시의성 없이 읽히는구나라는 좀 발견이 좀 다시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뭔가 나도 모르게 그렇게 썼었는데 그런 그때 정해놨던 어떤 작은 철칙 같은 것들이 되게 지금에서 또 되게 소중한 지점들이 됐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계기를 10년 만에 다시 볼 수 있다는 건 참 큰 일이다. 되게 좋은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너무 기쁩니다. 기쁘다는 이야기. 네, 그런데 이 책이 지금 다시 다른 출판사에서 같은 네. 편집자를 통해 나왔다는 건 좀 특별한 경우인 것 같긴 한데 이게 다시 나오게 된 그 사연이나 계기도 궁금하지만 또 이 책을 이 개정 증보판으로 처음 읽으시는 분들도 많으실 테니까 네. 처음에 두 분이 어떻게 만나서 이 책을 만들게 됐고 시간이 흐른 후에 또 다시 어떻게 내게 되셨는지 네. 궁금해요. 오, 10년의 역사를 한번. 네. 제 기억으로는 첫 일단 단행본 계약 메일이었었어요. 빵책보다 더 일찍 메일을 주셨었고 그게 이제 회사를 그만둔 이후에 제가 그 약간 기로에 놓여 있을 때였거든요. 길게 10년 정도 문구 회사를 옮겨 다니면서 다니다가 회사를 그만두고 몇 가지의 기로 안에서 도쿄에 가서 산다, 일본에 가서 한번 살아본다라는 큰 것도 있었고 또 하나는 작업실을 구해서 그때는 아직 엄마 아빠랑 살았을 시기여가지고 작업실을 구하고 좀 여행을 가본다 이거였고 또 하나는 아예 바로 집을 나간다. 한정된 돈 안에서 재정 안에서 정할 수 있는 기로가 딱 한 가지였었는데 제가 정했던 거는 뭔가 작업실을 구해서 차근차근 내 이름으로 일을 시작해보자. 그리고 여행을 가보자. 단 한 번도 혼자서 해외여행을 간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택하고 나서 작업실을 구하고 도쿄 여행을 혼자서 처음으로 다녀와서 이제 그 신나는 여행기를 트위터에 계속 올리고 블로그에 올리고 한 거를 이제 편집자님이 봐주셨던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제가 독립출판물도 내기도 하고 책을 좋아하는 것들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또 문구 디자인을 또 했던 걸 알고 계셔서 뭔가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의 그때 첫 기획은 뭔가 더 아기자기한 느낌이긴 했었어요. 일본어를 배울 수도 있는 또 아기자기한 그런 문구샵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책을 상상해 주셔가지고 전 이제 도쿄라는 키워드를 그때 처음 받아서 근데 나는 좋아하는 게 진짜 많은데 해서 제가 한번 기획안을 써서 드려볼게요 해서 목차랑 그런 꼭지도 한번 샘플 원고라고 불릴 만한 원고도 써서 드렸더니 좋다고 하셔가지고 그게 통과가 돼서 다행히 그렇게 그때부터 지금까지 어떤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쓰기를 좋아하는 걸 발견하게 된 것 같아요. 네. 네.
그 작가님이 트위터에서 이제 그렇게 도쿄를 다녀오시는 것들을 이제 계속 올려주고 계셔서 독립출판물로서도 이제 건강 도시 네, 건강 도감 네. 그것을 또 되게 좋아했고 그 그래서 진짜 잘 작가님의 팔렸었는데. 그림과 이 체가 네.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근데 이제 그림을 그리실 줄 알고 그리고 도쿄도 잘 다니시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또 작가님이 되게 일본어 능통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본어도 맞아요. 같이 이제 네. 단어를 같이 배울 수 있는 약간 그런 것까지도 생각했었는데 이제 그건 아니고 이렇게 좁혀서 네. 이제 도쿄 여행기로 이제 그리고 임진아 작가님의 그 큐레이션이 제가 궁금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 도쿄를 그렇게 큐레이션 해주면 참 좋겠다. 그러면은 지금 임진아 작가님과의 나이 또래 비슷한 독자들이 그걸 따라서 여행을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쪽으로 제안을 드렸고 작가님의 취재 시간들을 거쳐서 2019년에야 이제 책이 딱 나왔었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노제팬이 그 이제 몇 달 만에 몇 달 만에 바로.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승승장구하다 판매가 좀 꺾여서 그래서 그 빛을 못 보고 이제 활동을 좀 못했던 홍보 활동 못했던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까워서 이제 있다가 제가 유일을 이제 차렸으니까 작가님과 이 아직 도쿄를 다시 한번 선보이고 싶다. 근데 계약 끝나는 시간을 좀 따졌었죠 미리. 그래서 타이밍을 보고 있다가 이제 작가님께 제안을 드리고 다시 한번 만들자 해서 이렇게 에세이가 이제 유유히에서 네 이제 로고가 바뀌어서 나와서 저는 너무 뿌듯합니다. 저는 거의 이제 네. 은혜 갚은 까치의 마음으로 이게 사실 출판사를 옮긴다는 게 그 개정판 내는 것 자체가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빵책을 먼저 경험을 해봤는데 옛날 이야기를 다시 선보인다는 게 다시 그걸로 인쇄를 막 해서 처음 읽는 사람도 있고 한다는 게 쓴 사람으로서는 조금 괜찮나? 그게 맞나? 막 이런 생각을 많이 들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생각을 많이 해서 그런지. 그 바로 다음 거에 이제 이어서 네. 이야기를 드리자면 개정판에 이런 문장을 써주셨어요. 오래전 좋아했던 것들을 다시 드러내는 일 또한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라는 걸 이제는 압니다라고 하셨는데 네. 그래서 10년 전에 이제 여행기라 하더라도 아까 이야기 주셨듯이 지금 독자들이 그냥 아무 뭐 없이 그냥 처음 만나도 너무 괜찮은 이제 여행기다라고 이제 판단을 해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작가님은 이제 그때로부터 작가님이 네. 이제 변화한 어떤 맞아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거의 나를 그대로 만나는 독자들이 지금의 독자들이 괜찮은가 약간 이런 부분이 있었던 거죠. 네, 되게 복합적이었는데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빵책은 그냥 에세이 생활 에세이에 가까웠기 때문에 그 작업 자체는 그래도 그때 쓴 글을 그대로 두고 지금의 시선으로 코멘트를 다는 식으로 이제 방법을 찾아서 왜냐하면 20대나 아니면은 그때 저랑 이제 회사를 막 오래 다닌 회사를 그만뒀던 그런 시기에 누군가 지금 그걸 맞이한 누군가가 읽기엔 되게 좋은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사람을 위해서 계속 그냥 지하철 위에 신문을 놓고 가듯이 그런 이야기도 있겠다 싶어서 빵책은 그렇게 작업을 완료를 했었고 근데 아직 도쿄는 아무래도 도쿄라는 지역에 대한 이야기고 또 여행서이기 때문에 정보라는 것도 되게 많기도 하고 또 대부분 저 혼자 감각하고 제가 방문해서 아는 이야기를로 썼기 때문에 그것들이 지금도 유효한지를 알고 정리하는 일이 거의 이제 다시 제 몫이 되다 보니까 그걸 혼자 체크하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다시 방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도 있고 또 일본어를 더 뭔가 능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뭔가 정리하는 일이 되게 많이 걸리기도 하고 그냥 별거 아닌 정보도 이를테면은 뭐 주문 방식이 똑같은지 그게 내가 되게 좋아서 감화를 받았어서 썼는데 그런 사소한 것들이 똑같은지에 대한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하고 다시 체크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것도 어려웠었고 또 하나는 제 취향이 너무 많이 바뀌었던 거 이를테면은 사부로로 시작을 하는데 이 책이 예전에는 10년 전에 이제 썼던 글이니까 제가 또 문구 회사를 오래 다니다 보니까 문구를 정말 좋아하고 또 첫 도쿄 방문했던 게 출장이다 보니까 문구를 보는 게 너무 저한테는 당연한 일이어서 도쿄를 가면은 문구샵에 가야 된다. 그리고 가서
1부터 100까지 다 봐야 된다.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그게 약간 몸에 밴 사람이었기 때문에 문구샵에 이제 혼자 가기 시작하면서 많은 걸 사오고 또 그 시기에 친구들한테 선물로 많이 사오고 하느라 갔었는데 이제 코로나 이후에 다시 그런 문구샵을 갔더니 너무 저도 멀뚱멀뚱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샵에서 또 예전과 다르게 정말 어린 친구들이 와글와글 되어 있고 그 가게도 조금 더 그래서 연령층이 더 낮아져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아 이것들을 넣을까 뺄까 아니면 아직도 교회 코로나 이후에 장소를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해 나가면서 아 이게 그냥 에세이집과는 다르게 여행서라는 거는 개정판 작업이 참 쉽지 않구나 이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개정판 이제 메일을 받고서 그로부터 거의 2년이 흐른 뒤에야 나오게 된 게 아마 그런 고민의 시간들이 좀 길어지기도 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개정판 작업을 위해서 도쿄에 가셨다고 하셨는데 가서 확인해서 또 네. 바뀐 내용 여기 있는 곳 중에 네. 어디를 가신 거예요? 이거 뭐 개정판을 위해서 갔다기보다는 뭐 갈 일이 있어서 갔다가 이제 시간을 내서 이제 한번 갔다가 또 가고 했었는데 뭐 이를테면은 뭐 제가 좋아하는 로카라고 하는 그 가게에 집기가 너무 전 좋아가지고 우편함을 부엌에 도구에 그걸로 썼던 게 너무 좋아서 그림까지 그렸는데 다시 한 두 번 찾아가는데 문이 계속 닫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도쿄에서는 아예 못 가고 또 다음에 도쿄 갔더니 또 닫혀 있어서 못 갔다가 근데 너무 궁금해서 한 번 더 갔더니 최근에 갔을 때는 그게 싹 사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아했던 게 그대로 있는지가 참 궁금해서 갔는데 근데 그게 참 중요한 정보이기도 하더라고요. 누군가는 그 그림을 보고 가서 볼 수도 있는 거고 맞아요. 또 아직도 후기 중에 제일 많았던 게 여기 사진이 이제 없는데 사진이 없는데도 이제 찾아보면은 아 똑같이 그리셨다 막 이런 후기들이 있어가지고 아 뭔가 역시 한 번 이렇게 보면은 눈에 익어서 이 책을 읽고서 처음 가도 거기 그 장소랑 좀 친숙해지는 그런 거리감을 만든 것 같아서 좋았었는데 그게 되게 중요했던 터라 그것들이 그대로 있는지가 되게 중요해서 몇 곳 빼고는 다 한 번씩은 다 가봤어요. 네. 없어진 곳은 별로 없었나 봐요. 없어진 것도 있어서 빼기도 하고 제일 좀 제가 좋아했던 꼭지였던 이모야 돈가스 가게는 그림도 제가 기억이 생생했던 게 그 그림을 처음 그렸거든요. 이 원고 작업하면서 이제 그림 작업할 때 근데 아쉽게도 돈가스 집은 없어지고 또 남겨두는 게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빼기도 하고 또 어떤 곳은 취지랑 맞지 않게 아직은 있거나 아니면 좀 쉬는 중인데도 어느샌가 노키즈 존으로 바뀌어 있다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체크를 해가면서 뺄 것을 빼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꽤 많은 공이 들어갔네요. 네. 네, 저희가 개정판이라고 해서 좀 원고도 다 있고 이렇게 좀 쉬우려나 했었는데 여행서라는 정말 네, 그 네. 최신 정보들이 좀 네. 업데이트가 되어야 돼서 그래서 지금 장소들을 이제 그 정복하는 네. 다 싹 이렇게 네, 정리를 다시 다. 새롭게 코멘트도 많이 달고 네. 이렇게 진행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보시다시피 볼륨이 꽤 있어가지고 맞아요. 한 꼭지 한 꼭지에 대한 네. 공이 많이 들어갔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그래서 같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장소들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똑같네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래도 10년 전 얘기지만 지금 처음 읽으시더라도 뭔가 지금의 정보에는 맞을 수 있게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 정보는 네. 새로 썼어요. 뭐 20주년이 됐다거나 뭐 17주년이 됐다거나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가지 않으면 이제 어디 써 있지 않거나 이제 이래가지고 우리가 어떤 작은 문구점이 17주년 된지 모르잖아요. 앞에 막 신스 땡땡땡땡 해놓지 않으면은 근데 막 이제 저도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제 성격과 맞지 않게 뭐 대화를 하게 되는 가게가 생겨가지고 막 떠들다 보니까 벌써 이렇게 몇 주년 됐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됐을 때 저는 약간 여행서의 철칙이 나름의 철칙이 절대 취재하려 들지 않는다가 있는데 그냥 그러니까 아무런 날에 놓인 오늘을 그냥 즐길 뿐이고 집에 와서 뭔가 어떤 생각이랑 그 공간이 맞물려질 때 쓰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절대 여쭙지 않는다가 있는데 갑자기 그 얘기를 하시길래 너무 심장이 쿵쾅거리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거 하나 넣어야겠다 해서 팩트 체크를 또 하고 왔었습니다. 하루카제샤라는 되게 좋아하는 네. 곳이에요. 그래도 생각보다 또 장소들이 그대로 남아 있는 네, 곳들이 너무 많아서 감사하게도. 네. 이것이 아직 홍대가 아닌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 아직 네. 홍대 썼으면 벌써 난리 났죠. 네. 네. 이제 사라진 그리움만 남아 있는 그런 곳이 될 뻔했습니다. 그 아직도쿄 이후에 진짜 어느새 단독 저서 7권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불러봐 보겠습니다. 빵고르드 살고 싶다, 아직도쿄, 오늘의 단어, 읽는 생활, 듣기 좋은 말, 하기 싫은 말, 팟, 나 심은데 나 잘한다, 진화의 희망곡. 이렇게 이제 공접 빼고 단독 저서만 이제 세워봤고요. 그리고 인력도 이제 4번이 올해까지 4번이 나왔었고 이제 내년에도 또 나올 예정이라는 반가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척 부지런히 이제 쌓아온 작가님의 이제 시작에 아직도쿄가 있었다면, 네, 이제 지금까지는 너무 많이 쌓인 그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10년 전에 나와 나란히 두면은 이 아직도쿄를 쓰던 그때의 나와 지금의 내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또 어떻게 여전히 같을지 작가님 생각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때 나와 지금의 나. 그러게요. 그때 아무래도 이제 막 책의 세상에서 불러주셔서 책을 뭔가 주제를 던져주면 그거에 대해서 쓰고, 그래서 대부분의 책들이 20대, 30대에 일어난 일들, 그때 좀 나를 안심시켜줬던 일들을 주로 썼고, 이제 지금은 그 이전에 뭔가 이야기랑 좀 더해져서 쓰려고 하게 된 것 같아요. 팟책도 그렇고 진아의 희망곡도 뭔가 그 예전에는 하기 어려웠었던, 좀 아예 할 생각도 안 했었던 어렸을 때 이야기나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솔직하게 할 수 있게 됐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때까지는 키워드를 주시면 저도 일처럼 그게 이제 일이라고 생각해서 성실히 그 일의 주제에 맞게 써냈는데, 지금 이제 그 10년을 지내보니까 내가 먼저 뭔가 쓰고 싶은 것들이 생기고 그 시간을 보냈던 덕분에 그런 과정이 좀 생긴 것 같아요. 어떤 얘기를 더 쓰면 좋을까라고 먼저 좀 생각하게 된 것도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고민이 더 길어지고 더 진중해지기도 하고, 더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고, 뭔가 아직도쿄도 다시 읽어보니까 되게 신이 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기록에 남아있어서 저한테는 되게 의미 있는 기록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돌이켜보면 저는 저를 아니까 그 시기가 그렇게 많이 행복하지도, 그리고 막 그렇게 유쾌하지도 않았고, 안 좋다면 지금보다 더 안 좋았었는데, 그래도 뭔가에 도망치듯이 탈출구처럼 이걸 삼고 정말 그 시간 4년 동안 즐겁게 좋아하는 걸 막 유쾌하게 얘기했구나 싶어가지고 그 기록이 저한테는 진짜 의미가 있더라고요. 진짜 그 작가님의 조음이 이걸 읽는 사람에게로 옮겨가는 그런 책이어서 저는 네. 더더욱이나 아직도쿄를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수신지 작가님이 정말 가장 빠른 리뷰를 네, 그 바쁘신 1등을 했군요. 네, 도서전 때 네, 바쁘신 와중에도 스토리를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한번 읽어주시죠. 절대 여행 갈 시간 없는 사람 읽기 금지. 읽다 보면 항공권 사이트를 클릭하게 됨. 그런데 그거 아세요? 여행기만 읽어도 답답함이 많이 사라지는 기분. 그러니까 여행 갈 시간 없는 사람 필독. 네, 하트까지. 네, 네. 하트까지. 제가 이거를 이제 썼을 때 어떤 기분으로 제가 이걸 썼냐면, 제가 7권을 작업할 때 이제 집 안에만 이제 오랜 시간 이제 책상 위에 앉아 있어야 되는 게 굉장히 답답해가지고 그렇게 힘들다가 찾아낸 방법이 여행 유튜브를 보는 거였어요. 제가 그 전에는 별로 보지 않았었던 장르인데 여행 처음 보는 그런 여행 유튜브들 막 찾아가지고
보다 보니까 많이 해소가 됐어요. 맞아. 그게 저도 그럴 줄 몰랐는데 진짜 갔다 온 거를 넘어서 이제 질렸다. 여행에 질린 느낌이 들 정도로 어떻게 몰입하신 거길래? 그걸 막 몇 년치 어떤 한 유튜버가 몇 년치 싸우는 걸 다 볼 정도로 오랜 시간 틀어놓고 했더니 그게 해소된다는 거를 이 간접 경험을 통해서도 해소된다는 거를 이제 알게 돼서 사실 이런 여행기를 이제 사람들이 어떤 이유로 목적으로 사서 보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여행을 준비하는 사람이나 어쨌든 여행을 앞두고 있는 사람, 좀 여행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읽지 않을까. 나는 지금 여행 갈 시간도 없고 그런 상황도 아닌 사람이 여행기를 선택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경험해 보니까 여행을 못 갈 상황에 있는 사람이 더 여행기나 여행 유튜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그 것들을 얻을 수가 있더라고요. 꼭 이 안에는 정보만 있는 게 아니라 마치 내가 진짜 여행 간 것처럼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돌아다니기도 하고 그리고 어쩌면 나도 이 모든 바쁜 일이 끝나면은 여기에 갈 수 있을지도 몰라라는 그런 작은 희망이 그 힘든 시간을 버티는 또 힘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맞습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 아주 바쁜 사람들도 읽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썼어요. 와. 네. 최고의 후기예요. 네, 너무 즐겁게 읽어주신 것 같아서 네. 좋았고 여행 브이로그가 사실은 여행서의 대적이죠. 네, 그 생생한 동영상으로 이제 정말 이렇게 눈으로 보여주니까 저런 핫플레이스 메모 막 이렇게 이제 많이들 이제 해놓으시는 부분도 있고 따라서 그냥 일정을 다 그렇게 짜버리는 뭐 그런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여행 정보서가 특히나 이제 한풀 꺾인 그런 부분도 있긴 한데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저자분이 작가님의 어떤 자신의 취향만으로 그린 이런 에세이가 오히려 여행 에세이가 오히려 저에게 영감을 주고 그걸로 인해서 그럼 나도 내가 임진아 작가님에게 만약에 영화 카페 류미에르가 있었다면 나에게는 그 어떤 영화가 있고 그 영화의 장소를 그럼 나도 찾아볼 수 있겠구나. 네. 그런 상상을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 그걸 따라가는 여행을 내가 한번 꿈꿔볼 수 있겠구나. 이런 식의 그 어떤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저는 조금은 더 좀 취향의 제한 이런 부분에서도 네.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출판사 대표가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진이 없잖아요. 네. 그게 예전에 책을 읽었을 때는 처음 나왔을 때는 별로 그게 감각이 그렇게 딱 와닿았던 것 같지 않은데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 영상이나 사진에 더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 사진이 없다는 게 그 낯섦이 확 느껴졌어요. 어떻게 이렇게 설명만 있지? 그래서 네. 말씀하신 거 방금 편집자님 말씀하신 거랑 좀 맞춰 보면은 상상할 여지가 되게 많다. 맞아요, 머릿속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또 설명이 엄청 자세하잖아요. 어떤 곳일까 되게 궁금한데 내가 직접 가서 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찾아보는 걸 전 참았거든요. 그러다 한 군데 너무 궁금한 데는 어딘지 궁금해. 그 CCC였나? 네. 진짜 좋아하실 것 같아요. 거기는 너무 맥주. 궁금하게 네. 표현이 돼 있어서 한번 네. 찾아보고 이제 별표도 쳐놨어요. 별표를 하게 한다는 건 제 궁극적인 목표 달성. 맞습니다. 네. 네. 최고의 후기네요. 저 근데 그림에 대해서도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내용에는 그런 변화가 있었는데 네. 이 그림도 예전에 그린 그림이잖아요. 네, 전부 다. 네, 그거를 다시 봤을 때 수정하고 싶은 부분이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변화가 있을 텐데,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 진아 작가님 그림을 인력을 통해서 매일매일 네. 보니까 그 인력과 이 그림이 비교가 되잖아요. 네, 네. 그랬을 때 과거의 그림은 좀 더 세밀하고 선도 얇고 그런 느낌을 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과거의 그림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어떤 그림의 변화가 있는지 맞아요. 네, 궁금해요. 아무래도 또 뭔가 제 그림 작업이 약간 두 가지로 전 나누고 있는데 하나는 인력이나 사파 의뢰를 받을 때는 좀 굵은 좀 담백한 선으로
디지털로 작업하는 그림체, 그러니까 좀 빠르게 할 수 있는 스케치를 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그림체가 있고, 하나는 종이에다가 연필 스케치를 한 다음에 위에 펜이나 연필로 다시 그리는 그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작업인 것 같아요.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다 수작업으로 그렸고 종이에다 그렸고 스캔 받아가지고 최대한 좀 다른 느낌을 좀 주고 싶어서 스캔 받은 거를 벡터로 바꾼 다음에 작업을 했던 좀 그림체예요. 그래서 이 그림체는 제가 사파하거나 일로는 거의 하지 않거든요. 그냥 제 개인 작업에 오로지 좀 쓰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이 그림체가 조금씩 좀 발전했다고 해야 되나? 그 시간을 좀 가져가서 그 그림들로 이제 써니보이 북스에 전시를 한다거나 또 진아이 희망곡에 사파를 한다거나 이제 그런 식으로 어울리는 분위기에 있을 때 좀 사용하고 있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림체라서 근데 뭔가 저는 이거 아직도쿄 책을 제가 낸 책 중에서 가장 많이 자주 봤거든요. 너무 나오자마자 사랑받았다가 바로 쉿 낸 거 얘기하면 안 돼 이렇게 돼가지고 근데 전자책으로는 막 팔리고 있고 막 몰래 그랬는데 그렇다 보니까 되게 자주 봐서 그런지 저는 되게 멀어졌다라는 생각을 많이 못하긴 했는데 이번에 이제 보면서 확실히 머리 스타일 그리는 게 아예 달라지기도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옛날 그림인데도 그때 진짜 열심히 그렸다라는 생각이 또 나더라고요. 그때 그냥 제 기억에는 이제 글 원고를 한 번에 다 이제 탈고한 이후에 제가 이제 그림 작업 몰아서 하고 싶다. 그림체가 조금 달라질까봐 걱정된다 해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그림 작업을 몰아서 했었는데 그 시기가 이제 뭔가 제 기억으로는 글 작업했을 때는 아직 엄마 아빠의 집에 있을 때였고 그림 작업했을 때는 제가 탈출해서 집에 이제 집도 작은 집을 구하고 또 작업실이 있고 해서 제 인생에 가장 뭔가 호황기라고 뭔가 가장 뭔가 아무것도 몰랐지만은 그렇게 되게 즐거웠었던 때여가지고 그때 이제 집에서 출근하면서 키키한테 이 그림 그리러 갔다 올게 얘기하면서 뭔가 역사를 만들고 올게 이런 말을 하고 멋있다. 갔었거든요. 그래 뭔가 이 그림 작업이 저한테 너무너무 즐겁고 그 과정 자체가 그냥 좋아하는 곳을 내 마음대로 그려도 되고 어떤 것들을 보여줄지 그 소스들을 안 쳤을 때 어떻게 될지를 구상해가면서 그리는 게 너무너무 재미있어가지고 그때 작업실 갈 때도 죽고 싶지 않아가지고 차조심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런 기억이 나요. 이거 다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났어서 아직도쿄 그림이 저한테는 되게 애정이 큰 작업물이에요. 그래서 다 탈고하고 그림마저 다 탈고하고 이제 밤에 매일 보내고 나서 막 저도 모르게 엉엉 막 울었던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이걸 그릴 수 없다니 라는 생각이 나가지고 엉엉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렇구나. 네, 진짜 너무 큰 애정을 갖고 있고 다시는 못 그리는 그림체라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으로서는. 네, 그래서 뭔가 새로 그림을 이제 원고를 만약에 덧해서 또 그림이 네. 더 들어가면 지금이랑 안 맞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네, 고려하시고. 네, 어려울 네. 것 같아요. 이 그림을 다 가지고 계시겠네요. 네, 그럼요. 종이랑 스케치랑 다 갖고 있어요. 네. 원화전 한번 가나요? 원화전 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도 그 개정판이 무엇이 다른지 네. 그거를 제가 한번 조금 설명드릴게요. 네네. 네, 일단은 본문서체가 그 전에 좀 작았던 게 있어서 그거를 이제 판형을 좀 키워서 가로가 1cm 커져서 거기에 이제 최대한 그 본문 크기를 키울 수 있는 만큼 키워봤고요. 그리고 이제 개정판 서문 그리고 그 당시에 미공개 원고였던 것이 있는데 그 중에 초록빛 일본 풍식사 그 편이 또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각 정보들이 이제 모두 업데이트가 돼서 그런 부분들을 또 서점 담당자들 만날 때 이제 많이 설명을 드렸었어요. 네. 그래서 그 초록풍이 원래 이제
원고를 다 드리고 나서 두 꼭지가 빠졌었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길어져가지고 먹는 얘기가 많아서 너무 먹는 길어져서 쪽을 조금 네. 이렇게 뺐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두 개를 네. 빼라고 하셔서 정말 고심해가지고 두 곳을 뺐는데 한 곳은 없어진 키사텐이고 이제 또 한 곳은 좀 안 하다가 다시 하시더라고요. 여기가 포시즌이 스키시 시장 안에 있는 이제 스파게티 집인데 그 원고가 그냥 다시 읽어보니까 이거 실어도 되나 하긴 했지만 그래 그 공간 자체가 너무 좋아가지고 아, 이 기회에 찾아가시면 좋겠다 싶어서 넣게 되었어요. 네. 그러면 그렇게 원고를 넣거나 빼거나 하는 과정에서 이 순서가 조금 바뀐 건가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작가님께서 그 순서 바뀐 것 중에 어쨌거나 조금 이제 폐업했거나 휴업 중인 어떤 가게들이 있으면 그게 맨 앞에 나오는 것보다는 네. 이제 뒤 순서 읽는 중에 뒤에 나오면 좋겠다 이런 고려 사항도 있었고 네. 그리고 또 분위기상 이제 순서가 바뀌어서 얘 혼자 너무 텐션이 좋은데 네. 그걸 조금 뒤로 가서 이렇게 네. 하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네, 이런- 그래서 읽는 사람의 감정선도 이제 같이 생각이 너무 상상하면서. 진짜 너무 섬세하다. 생각이 너무 많아서 네. 그런 것들을 뭔가 생각하면서 이제 그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 키사 삼포라고 하는 거기서의 참 추억이 너무 좋아서 근데 이제 거기가 아직은 휴업 중이라고는 되어 있지만 언제 될지 모른 채로 계속 있거든요. 근데 빼고 싶진 않아서 이제 근데 그게 계속 앞에 있어가지고 나카무라 커피점이랑 두 원고가 다 너무 좋아하는 원고라서 앞에 있으면 좋지만 읽었을 때 근데 이거 폐업이잖아. 근데 또 이거 또 폐업이잖아. 이렇게 되면은 조금 독자분들이 좀 아쉬워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건 좀 뒤로 빼면은 그 어떤 장치는 되겠다. 죄송합니다라는 느낌의 장치. 그리고 또 한 그릇씩의 틈에서 원래는 텐스케라고 하는 계란튀김 덮밥집이 제일 앞이었는데 다시 읽어보니까 그게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너무 신이 너무 난 나머지 좀 약간 대화식으로 시작하거든요. 저랑 제가 대화하는 식으로 시작을 하는데 그게 뭐 귀엽기도 하고 과거에 저니까 저는 귀엽기도 하고 하는데 조금 더 취향인 가게가 앞에 있으면 좋겠다. 제 취향이 더 가까운 그래서 그런 데 먼저 초대해보고 이런 좀 신나게 쓴 것들에 좀 다음에 초대하면 좀 부드럽게 읽힐 수도 있겠다라는 상상이 좀 돼가지고 제가 베르크나 시티 컨트리 시티를 앞에 좀 넣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더니 또 베르크를 먼저 해주셔서 네. 네. 베르크의 신주쿠에서 길 잃어버린 사람 손 네. 이게 너무 또 그걸로 시작하는 네, 그것이 또 아주 마음에 들어서 네. 네, 베르크가 앞에 오게 되었습니다. 네. 두 분이 정말 고민을 많이 하셨네요. 네. 네. 지금 듣고 있는 분들 너무 궁금해서 안 달랐으면 좋겠다. 도대체 뭔데? 너무 정말 마지막까지 그런 고심들을 되게 많이 했어가지고 이렇게 딱 책이 나오니까 힘이 아예 쫙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편집자 겸 작가 겸 모든 것을 네, 쏟아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인쇄날까지 본 게 처음인 거예요. 그냥 저도 거의 편집자님들이 다 이렇게 다 알아서 해주시는 거 믿고 하는 편인데 뭔가 이건 너무 디테일한 책이라는 생각이 스스로 들다 보니까 마지막까지 막 이게 페이지 같은 거 고치고 또 해주셨던 질문 중에 이게 그림이 바뀌어 있는 거. 맞아. 그 소 제목에서 네. 네, 원래는 제목이 먼저 나오고 전면 그림이 나오고였는데 네. 이게 좌우가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저도 궁금했어요. 디자이너님이 그렇게 저도 바꿔주셔서. 의외의 질문인데라고 생각했는데 디자이너분의 의도로 그렇게 되었고 저는 사실 그림이 먼저 나오고 그 제목이 오른쪽에 있는 게 더 시각적으로 편하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아직도 그 처음에 냈을 때 네. 제목이 먼저 나오고 그림이 오른쪽에 위치했을 때 약간 일본 책 보는 느낌이다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반대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안을 잡아주셨을 때 특별히 의도를 물어볼 만큼의 그런 걸 느끼지 못하고 그냥 이대로 반대로 바뀌었는데 괜찮다 이렇게 하고 이제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으로서는 그냥 똑같이 했어도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냥 큰 이게 마지막에 또 그 페이지 수가 시작 페이지 수가 이 오른쪽으로 잡혀 있는 거예요. 그 목차에 전부. 그래서 네네. 그림은 마치
전 꼭지에 그림인 것처럼 되어 음. 있어가지고 되게 저는 화들짝 놀래서 다른 책들을 막 찾아보니까 당연히 이제 제목이 적혀 있는 텍스트 페이지가 기준으로 텍스트 그렇게, 기준으로 네. 이제 그 목차 페이지가 잡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디자이너님이. 네. 근데 이제 근데 그림이 먼저인데 그림도 원고인데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거의 마지막 인생 날 아침에 페이지 네 차례 제가, 페이지 예. 다 수정하고 논의를 그렇게. 드렸었던 예, 부분이 예, 예. 아, 있어가지고 그렇구나. 네, 그래서 네. 이게 조금 헷갈릴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생각이 들어서 네. 이제 신입 시절에 그렇게 페이지를 어디서부터 잡아야 될까 그런 부분도 되게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럴 때 이제 그렇게 선배들의 어떤 기준에 따라서 그냥 자연스럽게 텍스트가 있는 쪽에 그 시작 페이지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작가님의 이제 그림에 대한 부분도 이 꼭지의 시작이고 네.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네 잘하셨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네. 그렇게 왜냐면 수정이 독자분들은 되었어요. 페이지로 딱 갈 테니까 저는 그러면은 그런 걸 되게 좀 샅샅이 보는 사람이어가지고 그럼 이 장소가 전 거구나 이렇게 될까봐 또 걱정쟁이여서 그런 것들을 막 하나하나 다 체크하느라고 이게 진짜 되게 뭔가 인생에 딱 넘겼다는 말 듣고 나서 긴 잠을 자고 싶은 기분 뭔가 쫙 빠지면서 뭔가 수건 사업을 끝낸 듯한 느낌 이거를 막 그 앞에 막 2년간에 막 엄청 크게 바뀐 것 같지 않아 보이는 이 책을 왔다 갔다 준비하고 뭐 새로운 걸 하느니 뭐 넣느니 막 이런 얘기를 오갔던 그 시간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그래도 이렇게 옮겼고 됐다. 수건 사업을 마쳤다. 은혜를 갚았다. 그래서 뭔가 그랬던 것 같아요. 어이구, 근데 책이 그렇게 나왔을 때 보통 나오면 바로 또 다시 읽어보시나요? 아니면 잠깐은? 이거는 안 봤어요. 마지막 날까지 열심히 봐가지고 바로 안 봤고 도서전 이제 바로 이제 나가느라고 6월에 출간이 됐어가지고 이제 저는 또 도서전에 이번에 가진 않아가지고 편집자님 올려주시는 이제 현황 같은 걸 보면서 책이 잘 가 있구나 그런 것들을 보고 그랬습니다. 독자분들께 잘 이제 품에 안기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네네. 실시간으로 봐주셨습니다. 외로움, 불안, 자기혐오, 배반. 어쩌면 사랑은 그 모든 것을 견딜 만한 것으로 만들어주는 건지도 모르겠다. 있는 그대로 연약함을 드러내면서 동시에 나를 살게 하는 지금의 나라는 존재를 완성해준 가장 솔직한 사랑의 연대기. 기대어 버티기 김현지의 자기 고백 사랑 에세이. 그는 잠결에도 나를 꽉 안고는 한다. 이랑 서한나 강력 추천. 유유히. 네, 책 속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뒷표지의 카피로 떠나지 않았다면 몰랐을 이야기는 누구에게나 있다라고 이제 했어요. 근데 이게 작가님이 개정판 서문에 적어주신 그 이야기이기도 했고요. 이 아직 도쿄는 이제 작가님에게 좋아하는 것이 있는 쪽으로 기꺼이 움직이는 마음만으로 자신만의 도쿄 지도를 그려낸 임진아의 여행 에세이로 이렇게 이제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책이 다른 누구도 아닌 나 자신과의 충만한 시간을 보내는 여행법을 또 소개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저희가 표지가 바뀌었죠. 가장 크게. 네. 그래서 표지 속 장소부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장소를 아는 사람과 아닌 사람으로도 나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최근에 그 애니메이션 스즈메의 문단 속 그 장소로 많은 분들이 그 영상을 많이 찍어서 올려주시는 것도 최근에 알게 되었어요. 작가님에게 이 장소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또 뭔가 개정판 준비하면서 뭔가 이렇게 개정판이니까 의견을 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 그림으로 하고 싶다라는 게 있었어요. 뭐 다른 걸 잡아주셔도 상관없지만 저는 이걸로 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전 안에 그림을 다 물론 좋아하지만 이 그림에 제일 좀 애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혼자 여행을 갔었을 때 그 시기에 가장 먼저 이제 도착했었던 곳이기도 했었고 그 여행 중에서 또 마지막에 공항에 다시 가기 전에 또 한 번 갔던 곳이기도 하고 뭔가 제가 오랫동안 꿈꿔왔었던 곳에 드디어 갔었던 그 순간이기도 했어가지고
이 그림을 좀 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래서 그때 제가 뭔가 설득하고 싶어서 유명한 애니메이션에 나온 곳이라서 많이 가더라고요. 얘기를 드렸더니 아 그러냐고 해서 그래서 거의 이제 이 장소는 그렇게 유명하긴 한데 저는 보진 않았어가지고 저에게는 카페 리뮤에르에 나왔던 그 장소로 이제 뭔가 되게 소중해서 또 이제 책에도 썼지만은 이제 처음 이제 카페 리뮤에르 영화를 보고 나서 너무 좋아해가지고 정말 영화관에서도 다시 자주 보고 DVD를 사가지고 계속 그냥 노래처럼 틀어놓는 영화였는데 언젠간 나도 저기에서 서 있을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그땐 그냥 영화 속 장소니까 어디 높은 건물에 난 들어갈 수 없는 어떤 건물 옥상 이런 데에서 혹시 촬영한 걸 수도 있겠다 그냥 상상만 했으니까 근데 어느 날 그때 한번 2007년인가 제가 배두나 배우님을 되게 좋아했었는데 10대 20대 때 그 배두나 배우님의 도쿄놀이라는 책이 나왔었어요. 나왔죠. 저도 좋아했는데. 네. 그 책에 이 장소가 찍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꿈 같은 장소에 꿈 같은 배우님이 갔던 그 사진이 똑같이 찍혀 있어서 약간 한 발짝 가까워졌다라는 생각도 막 들고 하다가 그로부터 이제 거의 10년 뒤에야 혼자 여행을 갔을 때 마주했던 건데 생각보다 너무너무 찾기 쉬운 역에서 오차노미즈 역에서 나오자마자 횡단보도 하나만 건너면 만날 수 있는 다리였다는 그 감각이 엄청 쉬워서 감동적인 느낌이 있었어요. 그 꿈꿨던 시간은 정말 되게 길었는데 이렇게 와서 역에서 나오기만 하면 만나는 장소를 영화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그렸다라는 게 또 감동 포인트로 찾아와서 그런 인스타에 이제 이렇게 좋아하는 것이 있기에 스스로 감동받는 삶이라고 이제 그날 처음으로 올렸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개정판 부제로 이렇게 딱 나오기도 네. 했어서 저한테는 되게 그런 소중한 곳이기 때문에 표지가 돼서 너무 행복합니다. 네. 그때 기억나는 게 작가님이 처음에 아직도쿄 나왔을 때도 이 그림으로 그 네. 핸드폰 케이스를 해서 이렇게 맞아요. 딱 네, 갖고 혼자 다니셨던 네네 본인만의 네. 굿즈로 하셨던 그게 또 맞아요. 기억이 났네요. 네. 어떻게 수신 작가님께는 임진아 작가님의 그런 카페 리미에르 같은 영화가 저는 이 있으신가요? 책 읽으면서 굉장히 한없이 작아졌거든요. 아니 왜 반장 왜 작아져요? 아니, 너무 나의 그 문화적 소양의 얕음을 계속 그 느꼈는데 여기서 거론하는 영화뿐 아니라 작가, 만화가, 일러스트레이터까지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장소도 사실 가본 데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쭈글쭈글해지면서 읽었거든요. 안 되겠다. 우리 임진아 작가님 가이드로 저희 같이 문화적 소양을 쌓으러 네 오늘부터 개를 하나 들어서 근데 편집자님은 여기 네. 나오는 뭐 네. 장소들 다 익숙하고 전혀 그렇지 영화도 않습니다. 네. 드라마도 다 익숙한 어. 것인가요? 그렇지 않고요. 그 작가님 근데 물론 이제 영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걸어도 행복한 사전 이런 쪽의 또 취향은 저도 이제 좋아하는 영화여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이제 같이 공유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말씀드렸듯이 이 책을 저도 만들면서 새삼 놀랐던 게 작가님의 문화적 취향이 내공이 장난이 아니다. 이 조함의 내공이 장난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 작가님이 새로 이제 그렇게 읽으실 때도 저한테 해주셨던 말 중에 하나가 자신만이 아는 뮤지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를 하나도 빼지 않고 다 이렇게 책에 실어서 같이 책이 나왔었다라는 게 너무 좋았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저만 모를 뿐 작가님과 이제 또 취향을 같이 하시는 이제 분들이 그 랜턴 퍼레이드의 공연이나 노래, 저만 알 거예요. 뮤지션 써니데이 서비스의 또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그 뮤지션들이 운영하는 또 공간들, 네, 그런 것들 이제 얘기가 계속 나오고 그리고 드라마의 이제 기치조지만이 살고 싶은 거리입니까와 이제 수박, 그런 부분들도 약간 굉장히 재밌고 따라 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이제 들게 되고 이거 편집할 때 제가 그런 음악들도 한 번씩 이렇게 들어보고 찾아보고 막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도 처음이 궁금해진 거예요. 작가님의 이런 일본 음악, 영화, 드라마 이런 것들을 좋아하게 된 계기나 영향을 준 사람 뭐 이런 분이 특별히 있으실까? 어떻게 접하게 되셨을까? 그것도 궁금했어요.
보통 거의 중고등학생 때 이제 접하기 시작해가지고 일본 문화나 노래나 이제 이런 것들 이제 저랑 동년배인 보아 씨가 일본에 가기 시작하면서 그쪽 이제 그런 활동을 영상으로 찾아보고 하면서 되게 재미있다 이제 이런 걸 좀 알게 됐었고 이제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노래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름아름 그런 쪽 작은 카페도 찾아가고 또 그래서 2대 그런 샵들이 있었어요. JPR라는 또 반갑게 아실 분들은 또 댓글 달아주시고요. 토요일마다 이제 친구들이랑 이제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각자 좋아하는 일본 뮤지션들이 또 있었고 약간 그런 게 조금 아는 친구들은 아는 뭐 아라시도 있었고 저는 그레이라고 하는 제이락을 하는 밴드를 되게 좋아했었는데 거의 비주얼 락을 했었던 그리고 그게 좀 고등학교 때 친구들끼리 서로 좋아하는 가수나 연예인은 달라도 다 각자 있었던 분위기여가지고 또 노력만 하면은 그런 JPR 2대에 가서 그 잡지나 CD를 살 수는 있는 대신 좀 밥을 많이 굶어서 돈을 모아야 되지만 네, 그런 시간들이 좀 축적이 되면서 친구들이 없더라도 좋아하는 것들은 계속 있고 찾아보는 게 재미있고 또 한 개가 딱 좋으면은 저는 뭔가 좋은 게 되게 반가워서 막 쉽게 좋아하는 성격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가 좋으면은 막 끝까지 들어보고 막 1000번 들어보고 하는 성격이어서 그게 반갑다 보니까 계속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카페 리메이르 같은 경우도 그냥 좋을 것 같아서 배우를 좋아해서 그냥 봤는데 너무 내가 좋아하는 지금 너무 위로가 되는 이야기였고 그런 것들을 계속 그렇게 살다 보니까 지금도 그냥 도쿄에 제일 가는 이유가 내일 당장 오늘 당장 가도 내가 좋아할 만한 무언가는 분명히 뭔가를 하고 있다. 전시든 영화든 뭐 공연이든 하물며 그냥 좋아하는 사람이 그런 음악가가 하는 카페에 가도 되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도쿄는 저한테 그냥 좋아하는 게 분명히 있는 곳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책도 그렇고 문학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다 이렇게 좋아하는 것들이 그런 쪽에 많다 보니까 여행도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저번에 만났을 때 이 써니데이 서비스 이분 공연을 보러 얼마 전에 그 도쿄 갔다 오시지 않으셨나요? 그거는 오자와 켄지라고 공연 보러 갔던 거는 오자와 켄지라고 하는 68년생인 뮤지션인데 그걸 이제 당첨이 되게 어려워가지고 했다가 된 거예요. 추첨이. 그래서 추첨이 되면 가고 안 되면 안 가는 거였는데 다행히 돼가지고 그걸 보러 갔다 왔었습니다. 최근에는 오자와 켄지 좋아하시는 분 댓글 달아주세요. 써니데이 서비스가 아니고 네. 아 그렇구나. 저는 그때 저희 만났을 때 그 공연 보러 간다는 얘기 하시고 또 내가 모르는 사람이네 하면서 집에 가서 찾아봐야지 하고 집에 가서 딱 핸드폰에 저장해 놓은 게 써니데이 서비스 하나의 그 이름이었어요. 아마 그 여행 중에 또 시티 컨트리 시티를 갔기 때문에 그게 써니데이 서비스 소카베 씨가 운영하는 곳이어서 아마 그렇게 연결이 됐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그 음악은 듣고 들으셨어요? 네네 7권 작업하면서 많이 틀어놨는데 그게 약간 여름에 뭔가 젊음 같은 게 많이 느껴지는 맞아요. 노래들이 있어서 네. BGM처럼 많이 들었고 제가 이번에 언젠가 한번 릴스를 만들 때 한번 그 배경음악으로 사용해봤다. 맞지 않은 것처럼. 나 때문인지 몰랐네. 임진아 사랑단이 또 이렇게 암암리에 배경으로 깔아봤다. 기쁘네요, 참말로. 그리고 이제 아직 도쿄에는 이제 작가님의 어린 시절을 짐작할 수 있는 장면들이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새로운 발견이기도 했거든요. 네. 이제 딱 대놓고 요거를 잡고 쓰는 것보다는 이제 살짝 그 다른 이야기들과 함께 공간에서 떠오른 이야기들을 쓰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들 나왔는데 이걸 찾는 재미도 참 쏠쏠했어요. 그러니까 꼬마 임진아를 상상하는 독자의 이제 기분이었는데 일단 사부로에서는 초등학교 시절 학교 생활 밖에서 친구가 되어준 이제 문방구 주인 아주머니가 나와요. 네. 근데 이때도 작가님은 문방구의 처음과 끝을 모든 네. 것을 이제 시선을 다 따라서 이제 보고 네. 거기서 이제 하나만 딱 사오는 약간 그런 꼬마였더라고요. 그 꼬마가 커서 사부로에서 또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있다. 이런 연결고리가 너무 귀여웠고 그 자리까지 이렇게 지정석을 네. 주신 것도 너무 신기했어요. 네.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때 이제 엄마 아빠가 다 바쁘고 집에 가봤죠. 이제 혼자 있으니까 저도 집에 가기 좀 싫고 또 그때는 또 집을 이사를 했던 때여가지고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좀 어렸을 때 처음으로 그런 일을 겪다 보니까 내 동네는 여기였는데 낯선 동네에 가기가 너무 싫어서 학교 앞인 그 문방구가 마치 나의 동네 마을인 것 같아서 최대한 늦게 가느라고 그냥 거기 늘 그냥 아무 일 없이 앉아있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은 지금 정말 이름도 얼굴도 잘 기억 안 나고 이렇게 빗금으로만 기억나는 그 문방구 주인 아주머니가 그 작은 유치원생들이 앉을 법한 그 작은 의자들 있잖아요. 그렇게 뽑기 하거나 오락기 하는 그 의자를 이렇게 그냥 무심하게 항상 놔둬주시면은 여기 앉아 이렇게 하시거나 이렇게 앉았다가 이렇게 전단지도 같이 구경하고 전봇대에 붙어 있는 글자도 같이 읽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문구점이라는 곳이 그런 그리움이 있는 곳이다 보니까 다른 일본에는 또 옛날 그런 레트로라고 불릴 법한 그런 문구들이 많이 팔고 문구들 많이 팔고 또 정말 그런 게 다양하기도 해서 딱 삽으로 갔을 때 그런 그리움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때 있었던 그런 자잘자잘한 것들이 멀어진 줄 알았는데 여긴 이렇게 있구나 하니까 그때 있었던 그런 어른들이 생각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어린 시절이 뭔가 문구하면은 자연스럽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냉면 하면 작가님이 떠오르거든요. 주 3회 물냉면을 부어줘야 개운해지는 삶. 네, 그렇죠. 어떻게 요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요새도 당연히 냉면 그냥 쟁여놓고 지내고 또 그 문구점 제가 1부터 100까지 봤었던 그 펜시점 제 초등학교 때 그게 유행해가지고 어머니 아버지가 돼지갈비집을 잠깐 했었던 시기에 제가 여기 그 내용을 뺐거든요. 돼지갈비집을 하던 시절을 이렇게 했을 때 너무 TMI 한복동에서 돼지갈비집 이렇게 써놔가지고 그건 이번에 빼겠습니다 뺐는데 그 시기에 이제 옆에 그런 펜시점이 있었어서 거기 그냥 죽치고 있다가 엄마가 상추 씻으라 하면 씻고 달팽이 나오면 뭐 놓아주러 가고 이러다가 할 일 없으면 이제 문구점에 들어가서 좀 1부터 100까지를 다 보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아무 말도 안 하셨었던 그 시기가 생각이 나는데 그때 이제 돼지갈비집을 하시다 보니까 칡냉면 같은 걸 이제 납품받아서 냉장고에 다 쟁여놓으셨어요. 그러면 집에 혼자 있을 때 그걸 끓여 먹으라고. 그래서 초등학교 때 이제 그걸 끓여 먹고 또 그보다 더 어렸을 때는 산에 가서 이제 매주 내려와서 냉면을 마시고 이제 이랬다 보니까 일평생이 그냥 냉면에 최적화된 몸으로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 이제 그 냉면 꼭지를 읽는데 냉면 얘기가 너무 길어서 좀 줄이겠습니다. 좀 네. 많이 줄였어요. 네, 그렇게 네. 하나하나 이제 네. 손 보면서 진행이 됐었고 아리카와 유원지에서는 이제 어릴 때 놀이공원에서 많이 탔던 하늘 자전거. 네. 그래서 옛 사진첩에 하늘 자전거를 타고 있는 사진이 그렇게 많다고. 네. 그 자전거를 또 좋아하셨던 거죠? 타는 걸 원래? 자전거를 원래 좋아하는데 그 놀이공원 가면은 약간 낮은 높이로 하늘 자전거라는 게 있잖아요. 약간 그 높이에서 레일 위로 이렇게 네, 달리고 네, 있는. 네. 네네네. 저는 놀이공원을 너무 싫어하는 어린이였어가지고 그러니까 거의 달팽이관이 안 좋아서 아마도 바로 이렇게 오바이트 하는 어린이였기 때문에 근데 오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주 갔는데 오빠가 이상한 걸 탈 때 아빠랑 같이 하늘 자전거를 전 탔던 생각이 나요. 그래서 한 번 탔고 또 타고 또 타고 이제 그것만 계속 탔는데 이제 아라카 유원지에 다행히 그게 있어서 오랜만에 탔던 이야기를 또 쓸 수 있었습니다. 네. 어떻게 수신 작가님은 놀이기구 잘 타시는 스타일인가요? 그렇게 무서워하는 편은 아닌데 근데 최근에 제가 경주에 다녀왔는데 네. 지난주에 그 경주에 되게 유명한 그 놀이기구 타는 곳 있는 거 아시죠? 맞아요. 네네. 거기 바로 근처에서 숙박을 했거든요. 그런데 잠깐 안 하더라고요. 거기를 갈까 말까 엄청 고민했거든요. 거기가 줄이 되게 길다 뭐 그런 얘기 많이 듣고 그래서 가 마라 이랬는데 그러니까 약간
저 이건 방송에 나가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기사에 보면 거기서 사고가 나가지고 정말요? 네, 경주 거기서 그게 처음 멈췄 들었네. 이게 내려오는 그런 거 있죠. 그 위에서 멈춘 거예요. 그게 경제에서 있던 거구나. 근데 며칠 전에도 사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서 제가 갔었을 때도 이미 음. 그래서 운행 중지가 있었을 네. 수 있다. 네, 그게 아무리 위험해 보여도 안전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딱 보는데 너무 무섭더라고. 맞아, 저도 하늘 자전거 정도는 괜찮을 거예요. 정말 저도 네. 걱정이 많은 어린이였어가지고 그게 무서웠던 것 같아요. 어떤 사고가 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게 좀 이상한 일이다. 높은 데서 떨어지는 게 즐겁다니 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너무 잘 토하는 부분이 있어서 맞아. 그래서 저도 회전목마나 그리고 저는 회전목마도 어지럽더라고. 그리고 퍼레이드. 그게 뭐예요? 퍼레이드는 보는 거잖아. 타는 게 아니고. 네, 퍼레이드 보는 거. 친구들 짐 맡겨주는 사람. 갔다 와. 짐 안고 있는 사람. 이런 정도로 활동했습니다. 네. 셋이 같이 가면은 어떻게 관람차 정도 관람차. 같이, 네. 네, 하늘 도전할 자전거 수 진짜 있다. 재밌어요. 네. 저희끼리 하늘 자전거 타고 있다면 사진을 찍어서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직 도쿄 속에 가장 좋았던 부분을 한번 골라서 진짜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궁금해요. 어디를 뽑으셨을지. 진짜 제가 제일 궁금하네요. 두근두근. 두근두근. 네. 일단 반장 수신지 작가님부터. 네, 제가 네. 해볼까요? 저는 어떤 작은 동네의 근사한 헌책방 호쇼 콘코도라는 챕터에 있는 아까 구간의 그 표지 그림이 있는 네. 챕터네요. 코쇼가 고서점이란 뜻인가요? 네, 고서. 고서 그렇구나. 이 중에서 이제 303페이지에 이 서점에 먼저 왔었던 진아가 이 서점을 너무 좋게 보고 나중에 이제 다른 사람 동거인 씨와 함께 다시 이 서점에 들러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는 공간을 어떻게 볼까 그것을 이제 관찰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멀리서 진한 갈색 건물이 나오자마자 저기다 말했더니 멋스런 외관에 먼저 반응하는 홍구 씨. 콩코도의 외부 전경을 처음 마주했던 몇 달 전의 내 시선을 고스란히 따라가는 모습을 구경했다. 들어가기도 전에 책방 건물부터 살피고 사진을 찍는 모습에서 지난날의 나를 볼 수 있었다. 우리는 책방에 들어가 따로 또 같이 아주 긴 시간을 보냈다. 와다 마코토의 퍼즐이 놓여있는 선반에서는 신기하게도 딱 비슷한 크기의 사진집이 놓여 있었고 어째선지 또 한 번 마음이 갔다. 다시 용기를 내어 사진집을 집었다. 계절의 풍경을 담은 크고 얇은 사진집이었다. 다음번에 콩코도에는 어떤 시간이 흐를까? 우리는 책방을 나와서도 한동안 근처를 떠나지 못했다. 책방 앞에 마냥 앉아 지나가는 사람을 보며 이곳의 감상을 나눴다. 문득 궁금해졌다. 와다 마코토와 사진집이 있던 저 선반에 무엇이 또 놓여 있을지. 마법 같은 선반이 있는 콩코도는 더 이상 여행지의 책방이 아닐지도 모른다. 나에게는 집에서부터 꽤 멀고 교통비가 많이 드는 동네 책방이 되었다. 고르기가 정말 어려웠는데 특별히 좋았던 통째로 좋았던 에피소드도 있었고 문장이 좋았던 부분도 있었고 그런데 이렇게 읽을 만큼 이렇게 덩어리로 딱 좋았던 부분을 뽑으니까 이 부분이었는데 그냥 그 자기가 좋았던 것을 누구랑 다시 같이 가고 싶은 그 마음 아니면 맛있는 거를 누구랑 또 같이 먹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것을 그 사람이 좋아해 줄까? 나랑 같은 마음으로 반길까? 그런 궁금한 마음으로 뭔가 눈을 반짝였을 그 진아의 과거의 모습이 상상이 되면서 너무 귀여웠고 그리고 또 이 제일 마지막 문장이 나에게는 집에서부터 꽤 멀고 교통비가 많이 드는 동네 책방이 되었다라고 그러니까 멀리 있는
다른 나라에 있는 책방이지만 이렇게 정이 들고 나에게 소중한 공간이 되면서 조금 먼 동네 책방이라고 표현한 그 표현력에 감탄을 할 수밖에 없었고 아유, 감사합니다. 이때 이 두 사람의 모습이 이렇게 딱 그림이 그려지면서 너무 아름다운 장면이라고 생각했어요. 되게 궁금했었는데 책방의 모습을 상상해 주시니까 또 되게 기분이 좋네요. 그때나 지금이나 이제 두 분이 헌책방을 다니시는 걸 또 네. 즐겨 하시는. 네. 헌책방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과 살다 보니까 집에도 헌책방처럼 되어 있는데 서울에서도 이제 주기적으로 헌책방 가는 걸 둘 다 너무 좋아해서 홍대에 있는 숨어 있는 책을 주기적으로 다니거든요. 근데 누가 보면 늘 똑같은 책들이 꽂혀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자주 가면 이거 바꿨네, 여기 청소하셨네, 여기 치우셨네, 막 이런 게 있어서 그런 감각이 참 좋아서 홍구 씨랑도 이제 동거인 씨랑도 도쿄에 가면은 꼭 같이 갔었던 그런 헌책방 고서점을 다시 한번 가서 거의 1시간 동안 책만 보다가 나와서 그냥 아 진짜 대박이다, 진짜 대단하다, 아 진짜 좋다 이 말을 하면서 이제 지하철 타러 가는 그 시간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어떤 게 좋았는지 또 꿈이 홍구 씨 꿈이 또 헌책방을 하는 것 그냥 그런 막연하지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좋아함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서 책방을 거의 목적지로 삼고 가는 것 같아요. 둘이 만약에 같이 가면. 네. 그런 공통점이 또 너무 좋은 네. 여행 메이트다. 네. 근데 이 부분에서 그 두 사람의 귀여운 모습도 좋았지만 그 책방이 좋았다고 해도 저 같으면은 이제 책방 나오면 바로 이제 또 뭐 먹으러 갈까 이렇게 전개가 되는데 그 거기가 좋아서 한동안 근처를 떠나지 못했다고 한 게 되게 나와 다르다라고 느꼈던 부분이고 또 이 책 안에 이런 정서가 꽤 많이 읽혔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걸 좀 뽑아 어머. 보면 그러니까 뭔가 아쉽고 또 그곳이 문이 닫혀 있음에도 좋다라는 거는 저는 또 한 번도 생각 안 해본 거여서 아 뭐야 문 닫았네 이러지. 빨리 다른 거 찾자. 막 그러니까요. 그 보면은 그 97페이지에 쇼완분코라는 데를 이제 사적인 서점 이제 네. 정재 대표님이랑 갔을 때 휴무여서 이제 못 들어가셨는데 네. 아쉬워서 근처를 떠나지 못하고 사진을 찍었다고 하셔서 아 그래 그 먼 곳에 거길 갔지만 문이 닫혀 있어도 그 닫힌 곳 앞에서도 닫힌 걸 배경으로 사진을 찍을 수도 있구나. 이걸 하나 배웠고 그리고 160페이지에 그 일러스트레이터는 라이터인 마키짱이랑 네. 데이트하는 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시모키타자와 가서 네. 그때도 그 마키짱이라는 분이 같이 이제 산책을 하다가 어떤 문 닫은 카페에 갔는데 내가 좋아하는 카페예요. 문 닫았다는 건 알지만 보여주고 싶어서 왔어요. 라고 하는데 이것도 굉장히 저한테는 땡스러운 부분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나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문이 닫았음에도 그냥 보여주고 싶었다라는 그 마음이 그리고 방금 이 헌책방에 갔을 네. 때도 나와서도 그 여운으로 한동안 근처를 이렇게 거닐었다는 그런 것들이 나와 다른 면이기도 했지만 너무 따뜻하고 얼마나 좋았으면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어머, 너무 다정하게 읽어주셨네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저도 소개할 때 이 도쿄의 여운이 너무 가득하다 이런 얘기도 썼는데 여운이라는 말, 네 그거를 또 이렇게 음미하는 어떤 시간들, 네, 네. 그게 진짜로 잘 깔려 있어서 네. 그때 진아님께 감사드리는 그렇게 하고 그리고 그런 어떤 좋음을 그렇게 누릴 수 있는 어떤 태도 같은 것이 저도 또한 이걸 보면서 아 나는 왜 저렇게 못했지? 그리고 더불어서 그런 장소를 나도 갖고 싶다. 네 그런 걸 진짜 네, 많이 네. 생각하게 되는. 확실히 뭐랄까 저도 도쿄 혼자도 가고 또 여러 친구들이랑도 가고 또 동거인 씨랑도 가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이랑 잘 맞고 안 맞고 이걸 떠나서 여행의 어떤 여행지의 내 태도가 홍구 씨랑 진짜 잘 맞구나라는 것을 다른 사람이랑 막 다녀보고 나서 알게 됐던 게 이제 이렇게
다 보고 나서 원래 처음에 친구랑 갔을 때는 친구는 계산을 마치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고 빨리 다른 데 가려고 하고 있고 물론 그건 그때만의 어떤 것이기 때문에 취향이 안 맞다고 할 수는 없지만 홍구 씨랑은 설명하지 않아도 서로 이제 종이 펴고 난 이런 사람이야 하지 않더라도 그냥 나와서 가만히 그냥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앞에 쭈그려 앉아가지고 외관을 쳐다보고 앉아있다거나 길을 가다가 누가 어떤 문 닫힌 곳에 간판이 귀여워서 거기 사진을 찍느라고 5분을 허비해도 그냥 같이 찍고 얘기 나누고 멍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여행 결이 잘 맞는다는 건 진짜 어렵구나라는 것을 막 이렇게 친구들이랑도 다녀보고 했을 때 아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많이 홍구 씨랑 다녀봐서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이게 잘 맞는 어떤 지점이 있다는 건 진짜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번 이제 여러 여행을 다닌 후에 그래서 저도 다시 읽는데 그런 것들이 좀 적혀 있고 해서 뭔가 그런 되게 사적인 이야기려나 싶어서 어떤 것들 뺄까 하다가도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수인 작가님처럼 꼭 그렇지 않더라도 이해해주지 않을까? 또 어떤 사람은 또 이런 사람이지 않을까? 또 이게 하나의 독자의 결이 되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을 했던 것도 같아요. 네. 그리고 굳이 이름을 대면서까지. 네. 그리고 그 동거인 씨가 또 맛조합의 메뉴를 잘 맛조합의 메뉴를 잘 네네네. 시키시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 베르그에서도 네. 그렇고. 베르크에서 이제 그 얼굴 나와 있는데 되게 다르게 그려지긴 했지만은 근데 베르크에서도 최근에 다시 둘이 갔는데 거기 각자 주문하는 방식이어가지고 빨리빨리 메뉴를 해야 돼서 줄 설 때만 해도 커피를 마신다고 했는데 이제 각자 쟁반을 들고 자리에 왔더니 소시지랑 맥주를 들고 있는 거에서 이렇게 나오신다 이거지? 내 커피 한 입 줘야지. 그런 게 되게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도 구경할 수 있는 게 여행의 재미인 것 같아요. 네. 어떠세요, 작가님은 그 남편분과의 여행 조합이 또 잘 맞으시는지? 네, 그 여행 스타일은 듣다 보면 굉장히 다른데, 근데 워낙에 같이 여행을 자주 만난 시간이 기니까 여행을 자주 갔으니까 그런 호흡이 맞춰지는 것 같아요. 맞아. 저도 사실 예전에는 잘 기억이 나지는 않아요. 어땠었는지.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가장 좀 편하긴 하죠. 맞아. 네. 맞춰 나가는 게 진짜 있는 것 같아요. 네, 말 안 해도. 그러면 기자님은? 저희는 이제 그런 어떤 필이 오는 대로 저기 가보자 할 때에 그런 것이 잘 맞는.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여행 끝나고 났을 때 그 이제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맥주를 또 활활 마실 수 있는 친구니까 네 그게 너무 편하니까 맞아. 네 같이 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 그러면 저의 픽을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또 궁금하다. 겹치지도 않나요? 네, 안 겹쳤고요. 네, 그 부분도 당연히 너무 좋았는데 저는 이제 또 다음 질문하고도 또 조금 이어지는데 제가 새로 이제 만들면서 이 도쿄의 산책 부분을 사장을 되게 좋아했고요. 맞아, 그 얘기 해주셨었어. 그래서 그 이제 회사에서 나와서 독립하고 작업실을 처음 꾸린 진아의 모습들이 이제 계속 잘 보이는 그런 전시 관련한 부분들이 되게 좋았는데 그 중에 이제 치1호 미술관에서 226쪽의 마지막 단락을 읽어보겠습니다. 액자 가까이에 눈을 댈 수밖에 없는 원화들을 보는 시간은 한없이 모자랐다. 그저 모니터로 보거나 지면에 인쇄된 그림만 볼 때와는 그 감동의 폭이 달랐다. 모든 순간에 공을 들이는 작업 과정들을 머릿속에 그려보며 천천히 눈에 담았다. 먹선에 조금 삐져나와 있는 채색을 발견할 때면 남들과 다른 웃음을 보이며 작업을 할 때 주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채색을 하는 나로서는 계산할 수 없는 방식이었다. 선생님, 이제야 알았어요. 마음을 다해 대충 그린 그림이라는 선생님의 그 말에 저는 오만하게 위안을 얻었어요. 낙서 같은 그림이라도 마음을 써서 그렸다면 괜찮다고 해버렸어요. 내 눈에 좋은 인상이라면 그것대로 타당하다고 여겼어요. 하지만 대충이란 건 그런 게 아니었네요. 같은 그림을 몇 번 그리며 느낌 좋은 낙서를 찾아가는 정도를 노력으로 생각했는데 저는 정말로 멀었네요. 털썩. 네. 그리고 이 뒷부분에 이제 떠나기가 싫었던 그 그림 앞에서 주저앉은 기분으로 내내 서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아는 사람만의 그 감동이라고도 생각을 했어요. 그림을 그리는 그 사람으로서의
섬세한 터치 이런 것들도 저처럼 이제 그림을 그리지 않는 사람도 보면서 느낄 수 있지만, 근데 직접 그려본 사람만이 또 그것을 어떻게든 그 그림의 성취를 좀 자신만의 스타일을 좀 만들어가 본 사람만이 이런 부분을 또 보고 오랫동안 감동할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을 또 읽어서 네, 좋았습니다. 아주 그때 교정 작업 나누면서 편집자님이 새삼 되게 처음에는 문구로 얘기를 주셔서 그 챕터도 문구가 제일 앞에 있고 그런 책인데 막상 이제 10년 뒤에 다시 읽어보니까 그림에 대한 이 당시에 어떤 생각들이 되게 많이 적혀 있고 고민이 되게 많았던 시기였다는 게 읽혀가지고 그런 게 새삼스럽게 좀 잘 좀 고민을 많이 했던 시기였구나. 그게 나타나 있어서 되게 네. 좋았다고 얘기를 해주셔서 또 그렇기도 하구나 싶었었어요. 그래서 네, 약간의 초심이 네. 진아 작가님의 초심이 여기에 많이 담겨 있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네. 어떤 그림을 내가 그리고 싶은지, 어떻게 그림을 대하고 싶은지 이런 태도들이 맞아요. 네, 이 곳곳에 또 나와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참 좋았다. 지금 최근에도 트위터에 제가 이때 갔다 왔던 것을 올렸었는데 지금도 누군가가 검색을 하는지 자꾸 찍히는 거예요. 좋아요가. 근데 갔다 온 지 딱 10년 됐더라고요. 이 전시를 본 게 거의 10년 전인 것 같았어요. 10년, 네. 2016년 5월부터 8월까지 열렸던 전시였으니까 거의 이제 처음으로 이 전시가 한다는 걸 보고 이건 안 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도쿄행 티켓을 끊고 일주일 동안 머물렀는데 이 전시만 이제 3번을 봤거든요. 딴 것도 물론 볼 게 많았지만 그게 끝나면 영원히 못 볼 수 있겠다 싶어서 또 하루키랑 같이 협업했던 작가들이 다 함께 모여서 이 전시를 볼 수 있는 건 또 언제 볼 수 있는지 모르니까. 근데 안제이 미즈마루님 전시는 종종 열리기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와다마코토 전시도 교토에서 보고 했지만은 치히로 미술관이 주는 그 분위기라는 게 그날 처음 그 전시를 봤기 때문에 그때의 어떤 감동이나 그런 기쁨이 되게 컸어서 그 이후에는 적다기보다는 그게 정말 대단한 일이었구나. 그래서 지금도 도쿄 가면 꼭 가긴 하거든요. 정말 산책하듯이 가기 너무 좋은 곳이어가지고 최근에도 갔었어요. 그래서 갈 때마다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재즈가 나왔었는데, 네, 지금 상시적으로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특별함을 다시 좀 느낄 수 있는 장소인 것 같아요. 네. 진짜 전시만 보러 가시는 그 네. 도쿄행 이런 것들도 멋있다. 네. 이 책을 아직 도쿄의 이 원고를 받기 전까지는 상상도 못했던 그러니까, 네, 그런 여행법이었던 네.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참 2016년에 지나가 잘했다. 임진아 작가님이 고른 부분 너무 궁금합니다. 저도 고민을 좀 하다가 저는 CCC를 골랐어요. 오. 왜냐면 CCC를 읽을 때 뭔가 든 생각이 이때 그 그림을 보면은 맨 앞에 떠들고 있는 저랑 그걸 보고 있는 제가 그려져 있는데 1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의 10년 전에 제가 10년 전에 정말 사회 초년생이었던 저를 생각하고 있는 꼭지여서 이제 10년이 지난 지금은 20년 전에 저를 생각하는 꼭지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꼭지는 이 글 자체는 그 예전 시점으로 썼기 때문에 10년 전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긴 하지만 20대 초반 첫 출장을 도쿄로 갔었던 이야기랑 혼자서 이제 도쿄를 막 다니기 시작했던 저랑 같이 그려져 있는 꼭지라서 한번 꼽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아까 잠깐 나왔었던 그 마키짱 친구랑 얼리미티드 에디션 서울 아트북 페어에서 만나가지고 같은 학교 다른 반 친구처럼 오고 가면서 이렇게 놀고 친해지다가 그 친구가 이제 2개의 명함을 주면서 하나는 은밀하게 집 주소만 적혀 있는 마치 지금 뭔가 인스타를 2개 운영하고 있는 일본인 친구처럼 그렇게 은밀한 뭔가 내적 친미를 딱 주었던 그 친구와 약속을 좀 잡았던 장소 CCC 시티 컨트리 시티 꼭지입니다. 그래서 152페이지에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와 가고 싶어요. 시모키타자와에 사시는군요. 사는군요. 와본 적 있어요? 시모키타자와. 네 좋아해요. CCC라든지. 역시 아는구나 CCC. 시티 컨트리 시티. CCC라고만 말해도 통한다는 것은 즐겁다. 시티 컨트리 시티는 그런 곳이었다.
알고 있고 함께 좋아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서로를 가깝게 만드는 장소. 개점에 도움이 되는 일은 일절하지 않았으면서 여러 가게들을 그렇게 이용한다. 점주의 취향으로부터 시작된 일화일 것이다. 시티 컨트리 시티는 밴드 써니데이 서비스 멤버이자 인디 레이블 로즈 레코즈를 운영하는 소카베 KHC가 2006년에 문을 연 레코드 스토어이자 생파스타를 중심으로 마시며 즐길 수 있는 메뉴가 꾸려진 카페 겸 바다. 써니데이 서비스의 음악을 처음 안 것은 고등학생 시절이었고 써니데이 서비스는 그보다 훨씬 전인 90년대에 등장했다. 따지자면 초등학생 시절에 나온 노래를 고등학생 때 듣게 된 것이었다. 한 시절의 감성을 충분히 담아낸 음악가는 훗날에도 끊임없이 들려지며 존재한다. 지난 시절을 한 곡의 노래로 기억하기도 하니까. 써니데이 서비스가 96년도에 발표한 노래 동경, 도쿄를 듣고 있자면 내가 모르던 90년대의 도쿄를, 그것도 벚꽃이 피는 시기의 도쿄를 마치 알 것만 같은 기분이 든다. 슬로우 라이더를 들을 때면 써니데이 서비스 노래 중에는 역시 이 곡이 제일이라는 생각이 확고하게 든다. 초등학교 정문을 통해 등하교하며 가끔 딴 길로 새고 싶을 때면 후문으로 나가는 게 전부였던 삶을 살 때에 이런 노래도 존재했구나 싶은. 음악의 힘은 강하다. 노래가 존재했을 당시의 나를 돌이켜보게 된다. 이렇게 고등학생 때를 회상하다가 이제 이번에 이걸 준비하면서 그 회사 다녔을 때의 이야기를 조금 더 넣으면 좋겠다 해서 그 이제 같은 페이지의 밑에 이번에 새로 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도쿄를 처음으로 갔던 게 출장이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시모키타자와도 처음으로 출장으로 갔던 거여가지고 출장의 일정은 꽤나 정신없었으나 시모키타자와에서의 시간만큼은 느긋했다. 첫 시모키타자와일 뿐만 아니라 첫 도쿄였기에 아무리 일로 간 도시여도 내심 손을 뻗고 싶은 순간들과 사고 싶은 것들이 많았다. 중고 레코드숍 디스크 유니온 시모키타점에서 그간 벼르던 앨범들을 잔뜩 샀다. 스카밴드 더 마이스티스의 앨범을 찾으며 난생 처음으로 일본어 회화를 시도했다. 지금도 그때의 친절한 점원분이 알려준 앨범 속 최애곡을 들으면 디스크 유니온에 있는 듯한 기분이 든다. 쉬러 간 어떤 카페는 마침 라이브가 있어서 돌아 나오기도 했고 한적한 골목에서는 밴드로 보이는 사람들이 사진 촬영을 하고 있었다. 시모키타자와는 그런 동네였다. 도쿄에 처음 도착한 코로 낯선 마을의 냄새를 킁킁대며 맡을 뿐이었다. 그리고 10년의 시간이 지났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그건 20년 전의 이야기를 10년 전에 지나가 회상하고 있는 이야기다 보니까 되게 뭔가 각별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출장 이야기를 살짝 넣어볼까 해서 이런 부분 한번 넣어봤습니다. 네, 갑자기 추억 여행이 모락모락 되었고, 네. 네, 그 한적한 골목에서 이제 밴드가 사진 촬영도 네. 하고 있고 막 이런 것들이 네. 저도 그 홍대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홍대 그 상수 쪽 부분에서 골목을 그렇게 걷고 있는데 네. 어떤 인디 밴드가 촬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풍경들이 맞아요. 그때 당시에는 네. 또 보기 맞아. 좀 이렇게 목격이 되던 그런 시기였기도 했네요. 지금 읽어주신 부분 중에 한 문장이 이 책을 표현한 것 같아요. 어떤 거죠? 한 시절의 감성을 충분히 담아낸 여행 이야기는 훗날에도 끊임없이 들려지며 존재한다. 이 세상에. 문장이 정말 이 책이 그 그렇네요. 오래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행 에세이가 시간이 흐른 후에 다시 이제 이야기가 되는 게 어떤 의미일까 할 때 이 문장이 그 답이 되어주는 것 같아요. 진짜 맞아요. 너무 세심하셔 편집자님 느낌으로 네, 봐주셨네요. 그 임진아 사랑단 화이팅. 네. 네. 어쨌든 도쿄 책이니까 여러분에게 있었던 도쿄에서의 어떤 추억이 있었는지 또 언제 가셨었는지 어떤 도쿄가 있었는지 궁금하고 또 하나는 아직 도쿄의 글처럼 뭔가 긴 글로 좀 남기고 싶은 글로 추억하고 싶은 그런 도쿄가 아니더라도 다른 나라의 낯선 장소들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야무진 질문을 던져주셨습니다. 저는 도쿄를 처음 간 게
2007년도인가 2008년도인가 저도 그래요. 근데 그때가 동생이 홋카이도의 어느 한 대학으로 교환학생을 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동생이 들어오기 전에 도쿄에서 한번 만나자. 그래서 도쿄 여행을 해야 그나마 일본 갔다 왔다고 하자.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동생하고 거기서 만나요. 도쿄에서. 그래서 저는 이제 사회초년생이었던 것 같고 여름이었습니다. 그렇게 도착을 해서 둘이 같이 도쿄를 한 3박 4일 정도 여행을 했는데 당시에 동생이 교환학생 가 있는 상태에서 짝사랑하던 일본인 학생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학생이 그 사이에 취직을 해서 도쿄에 이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한잔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불러서 하루를 그 친구도 좀 시간을 빼서 도쿄 여행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상한 조합이죠. 언니와 짝사랑하는 상대와 그 남자애와 이렇게 이제 했는데 둘은 일본어로 대화하는데 저는 이제 못 알아듣는 네.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웃음을 지으면서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그 친구와 그렇게 여행했던 게 필름 사진으로 이제 남아 있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막 지나가다가 우체통 귀여워 이러면서 막 찍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 남자 친구가 옆에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난데? 막 이런 얘기를 해서 이렇게 왜 찍는 거야? 막 약간 이런 걸 이렇게 좀 많이 했던 그런 게 있고 근데 맥주 들어가면서 마시다 보니까 일본어를 하고 있는데 무슨 뜻인지 다 알겠는 거예요, 뭔가. 감탄사 같은. 그 뭐 이야기들을 할 때도 동생한테 지금 이 얘기한 거 아니야? 그럼 동생이 어떻게 알았어? 막 이러고 막 이렇게 좀 이렇게 눈치껏 네. 했던. 근데 그때 동생하고 저하고 여행을 해외로 간 것도 처음이었고, 네 그렇게 좀 특별하게 도쿄를 곳곳을 같이 좀 돌아다녔던 추억이 갑자기 또 떠올랐네요. 어떠세요, 도쿄? 저는 사실 일본을 별로 이렇게 잘 몰라요. 일본에 대해서. 그리고 여행을 처음 일본 가본 게 도쿄인데 그 2016년에 처음 갔어요. 그렇게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별로 하지 않았었거든요. 네. 그 전에는 그때 처음 갔을 때는 제가 남미 여행 갔다가 오는 길에 도쿄에서 맞아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틀 정도 있었나? 네. 그때 남미 여행을 원래의 일정보다 좀 줄여서 일찍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쉬워서 그러면은 그 비행기 갈아타는 곳에서 조금 머물러 보자 해서 그렇게 그냥 아무런 정보도 기대도 없이 갔었던 게 도쿄였고 그때 이제 제가 처음에 그냥 도쿄라는 곳에 딱 갔는데 그게 아마 남미에서 갔기 때문에 더 그 대비가 컸던 것 같아요. 진짜. 너무 도시고 너무 문명으로 왔네요, 갑자기. 그리고 너무 작고 뭐 호텔도 작고 그치. 네. 막 광활한 대자연을 보다가 그러니까. 왔는데 근데 그 모든 게 너무 좋더라고요. 익숙하기도 하고 편리하고 네. 그리고 정말 도쿄가 일본이 이런 곳이구나 너무 흥미로운 게 많았어요.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다시 또 여행을 가고 그랬었어요. 근데 저는 지금도 여전히 몇 번 가보진 못해서 잘은 모르고 저는 그 메구로 강을 좋아해요. 거기서 뛰는 거. 네네. 뛰는 걸 역시 런. 그래서 그 지역 근처에 있는 작은 조그마한 샵들 그 편집샵들 그런 데 가서 구경하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그 다이칸야마 지역 좋아하고 제가 그때 처음 갔을 때 딱 도쿄 너무 좋다라고 생각했던 게 그때 치타야 서점에 갔는데 제 상식을 벗어나는 그 서점이어가지고 정말 눈이 돌아갔던 기억이 나거든요. 맞아. 네, 그래서 그 치타야 서점 매번 갈 때마다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이런 책과 이런 물건을 같이 해놨구나. 제일 마지막에 갔었을 때는 거기서 그 작가님 이름이 뭐더라? 그 소용돌이 그 히토준지. 네, 원화전을 하고 있었어가지고 그것도 되게 재밌게 네. 봤어요. 네. 편집자님이 좋아하는 도쿄 장소 어딘가요? 도쿄의 장소 글쎄요. 딱히 근데 요요기 공원 또 너무 좋아했었고 도쿄뿐만 아니라 교토나 어디 다른 지역을 갔을 때에도 그 도시를 걷다가 갑자기 그렇게 공원이 이제 잘 나와가지고 네네네. 그런 부분들이 되게 멋있기도 했고 갑작스럽게 이렇게
그 한적한 그 공원을 만날 때에 그 느낌들이 일본은 참 좋았다 이 생각이 맞아요. 듭니다. 그러면 이제 두 분께서도 쓰고 싶은 타고 타지의 그런 낯선 장소, 뭐 술집도 좋고 책방도 좋고 그런 곳이 있는지 궁금했어요. 저는 이제 체코 프라하를 굉장히 로망을 오랫동안 갖고 있었고 거기 갔다 오고 나서도 이제 2-3번 이제 갔었는데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우연히 지나다니다가 그 체코 프라하에 있는 그 영어 서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거기도 셰익스피어 서점이 있어요. 근데 지나가다가 그냥 우연히 본 거예요. 관광지 그 성 쪽으로 가는 길에 있었는데 근데 그냥 바깥에서 볼 때는 딱 작게 이렇게 1층이 있고 이렇게 서점이 있어서 거기 이제 영어로 된 책만 이제 잔뜩 있는 그런 서점인데 와 여기 뭐야 하고 이제 들어가서 막 구경하다가 근데 그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 봤죠. 그래서 이제 들어갔더니 거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그냥 그 서점인데 같은 서점인데 책들이 잔뜩 쌓인 서가에 앉아서 이제 그 책을 읽을 수 있는 소파와 막 여러 가지들 되게 많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런 모임이 있나 봐요. 그래서 동네 그 독서 클럽 같은 것들도 있고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대로 모여 앉았던 모양 그대로 이렇게 의자들이 빠져 있는 이런 상황을 또 보기도 하고 거기서 한참 머물고 그 지하로 내려왔지만 또 거기는 그 바깥 길에서는 1층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재밌게 보고 그 뒤에 이제 저희 남편과 또 같이 갔을 때에 그때 이제 제가 데리고 가서 여기를 즐겨봐라 했는데 너무 좋아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또 한 30분, 1시간 정도 또 머물다가 거의 비밀의 장소처럼 머물다 또 오고 약간 이런 공간들이 있어서 그런 어떤 뜻밖의 발견. 맞아요. 네, 그 거기만 갔을 때만 볼 수 있는 것들을 나누는 그런 곳이 저는 맞아. 또 나누고 싶고 추억을 이야기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네요. 아까 그 홍구 씨랑 그 똑같은 중고서점 갔을 때처럼. 신 작가님은 저는 어떤 한 지역보다는 제가 외국에 있는 산에 갔던 것들을 좀 모아서 이야기하면 기록해 보면은 재밌겠다. 너무 재밌겠다. 근데 다 까먹어서 쓸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또 가야 돼. 또 가시고 네, 예전에 아까 얘기했던 그 남미 갔을 때 네. 파타고니아 지역에서 이제 야영을 하면서 산을 갔던 그때 그 토레스델 파이네라는 곳을 한 3박 4일 정도 이렇게 산장이나 캠핑장에서 야영하면서 산을 갔던 그때 기억이 너무 그 지역이 너무 아름다워서 기억에 남고 그리고 그 네팔에서 그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까지 올라갔을 때 그때는 제가 20대였는데 뭐 가이드나 뭐 누구의 도움 없이 그냥 거기 여행지에서 만난 친구들이랑 같이 그 아래에서 그 여행 용품들, 산행 용품들 다 빌려주는데 그런 거 배낭부터 해서 다 빌려가지고 그때도 거기 한 일주일인가 열흘 정도를 계속 산을 이제 돌아다녔는데 그게 아마 좀 강렬한 기억이어서 오래 남는 것 같아요.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들이 좀 고생하고 그랬던 것들이 가장 기억에 남고 또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고. 네. 너무 와. 좋다. 네. 어떻게 한국 산은 또 많이 좀 다녀보셨나요? 한국 산도 좀 유명한 산들은 많이 가봤고 제가 진짜 가보고 싶은 데는 금강산이나 백두산이 진짜로 가보고 싶더라고요. 아, 그 금강산 관광할 수 있을 때 놓친 게 지금도 너무 그러니까 아쉬운. 얼마나 얼마나 아름다울까. 또 다시 열리기를 기회가 온다면 열리기를 놓치지 반드시. 않기 네, 싶다. 반드시. 와, 이렇게 덕분에 즐거운 상상을 또 추억을 더듬어 보았습니다. 도쿄 책방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사적인 서점 정지혜 대표님의 소개로 이제 이 책의 마지막 끝부분쯤에 이제 써니보이북스와의 인연이 있는데 이걸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독립출판물을 이제 도쿄 책방에 입고하던 순간 그리고 그 써니보이북스 점주 타카하시 씨의 제안으로 첫 전시를 네. 하게 된 순간들이 이 책 안에 고스란히 또 담겨 있어요. 그리고 이제 써니보이북스가 이제 지금 또 변화를 겪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도 작가님께 네. 저 듣고 싶습니다. 뭔가
사적인 서점 지혜 씨가 서점을 준비하고 하면서 그때 이제 일본 서점들을 많이 탐방하고 다니면서 정말 우연히 써니보이 북스를 갖고 또 얘기를 나누게 되면서 되게 결이 잘 맞다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그 시기에 이제 뭔가 이런 걸 준비하고 있는데 하면서 조언도 많이 듣기도 하고 하면서 마치 약간 자매 서점처럼 된 거예요. 해서 이제 그 시기에 저도 지혜 씨랑 확 가까워지기도 했어가지고 지혜 씨가 정말 저는 언제나 먼저 이렇게 선뜻 뭔가를 안 하는데 한번 입고해보라고 해서 그 말에 그냥 용기를 얻어서 당시에 갖고 있었던 이 독립 출판물이었던 도시건강도감 같은 현명한 사람 이런 정말 그 작은 책들을 처음으로 일본어 번역을 해보고 또 그때 다른 일본 잘하시는 분한테 감수도 받고 해가면서 처음으로 이제 그렇게 다 만들어서 메일을 다 보내봤는데 다 좋다고 해서 정말 소량이지만은 이거를 일본에서 팔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갖고 이제 간 거죠. 그래서 가는 김에 포포타무라고 하는 이케부쿠로에 있었던 지금 아사가에로 이사를 했는데 거기도 물어봤더니 너무 좋다 해가지고 두 곳을 이제 입고하러 처음 갔는데 그때 정말 땀이 비 오듯이 흘러서 제가 이렇게 썼는데 도쿄 전기가 내 땀 때문에 흘러고 있었다고 했던 게 생각이 나면서 맞아 그때 되게 땀을 많이 흘렸었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계기로 책을 입고하고 그림을 처음으로 거기 선보이고 하면서 저도 되게 가까워지면서 도쿄에 갈 때마다 그냥 가는 서점이 된 거예요. 가쿠게이 다이가쿠라고 하는 학예대학이라는 역인데 지금은 그 대학은 없어서 지명만 남아있는 마을인데 그 동네가 정말 귀엽고 좋거든요. 그래서 거길 매번 가다 보니까 좀 저도 친해지기도 하고 동년배여서 근데 그렇게 메일이 딱 와서 전시를 하면 좋겠다 했을 때 이제 글에 써 있는 것처럼 저를 의심하고 왜 나한테 하자고 했을까? 내가 아는 사람이어서 그런 걸까? 막 이런 생각을 해가면서 그 시기에 제가 사파 의뢰를 받아도 다 물어봤어요. 왜 저한테 어떤 걸 보고 연락 주셨나요? 확신이 없었던 얘기였기 때문에 그랬었는데 타카하시가 제가 어떤 사파 표지 시안을 보냈던 그걸 이제 홈페이지에만 올려놨었는데 그걸 보고 상상을 해줬던 거죠. 이런 느낌으로 되게 더 많은 얘기가 나올 것 같다라고 해서 그렇게 전시를 위한 도쿄행이 이제 마련되어 있었고 그걸 준비하는 그 시간 동안에 되게 긴장도 많이 하고 행복하기보다는 막 미래에 내가 마음에 들어 할지 그게 제일 걱정이어서 되게 큰 돌이 이렇게 묵직하게 있었던 기분이 나요. 그래서 책에 썼던 것처럼 전시 설치를 마치고 맥주를 마셨는데 그렇게 후련하지도 않고 만족했냐고 물어보지도 못하겠고 그러다가 도쿄 안에서 다른 전시를 보고 내가 하고 싶었던 뭔가가 있었을 텐데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막 휩싸이면서 오히려 나는 뭔가 되게 자국을 내고 싶은 사람이구나 뭔가를 막 해내서 어떤 대단한 미래에 먼저 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의 자국을 어떻게 내는지가 중요한 사람이었구나라는 발견을 했던 이제 꼭지가 들어 있어가지고 그 얘기를 뭔가 그 써니보이 북스 두 얘기를 끝으로 이제 얘기가 끝나면서 이제 지금은 써니보이 북스가 그 건물이 철거가 되면서 없어졌고 이미 일찍이 오키나와로 이주를 해가지고 써니보이 북스는 그 친구들의 힘으로 지켜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오키나와에 서점을 차려서 오키나와의 이야기에 더 집중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폐점을 맞춰서 친구인 이제 아베 류이치라고 하는 친구랑 둘이서 이제 2인전을 언젠가 깨닫는이라는 이름으로 써니와 잘 안녕할 수 있는 전시를 또 했었고 또 써니 마지막 날에도 도쿄에 가서 지혜 씨랑 마지막 날 밤까지 같이 있었고 이제 그런 정말 뭔가 도쿄에 어떤 서점이 없어진 게 아니라 내 삶의 서점이 없어졌다라는 그런 감각이 정말 커서 아쉽기도 했지만 그렇기에 어쨌든 덕분에 생겨났었던 도쿄의 여정들도 있었고 또 그게 사실상 계속되고 있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같은 제목, 동명의 제목으로 써니보이 북스 그 홈페이지에 연재를 하고 있거든요. 아베 친구랑. 그래서 저한테도 되게 처음으로 일본어로 이야기를 에세이를 쓰는
경험을 하고 있는 요즘이어가지고 언제나 선뜻 내가 먼저 하지 않는 것들을 이렇게 지혜 씨나 타카하시 같은 공간이 있는 사람으로 인해서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정말 좋은 그 써니보이북스와의 인연이 네. 네, 지금까지도 이렇게 쭉 이어지고 있다는 것도 너무 네. 좋고 그 아베라는 네. 친구가 이제 처음 만났던 맞아요. 네, 그런 순간들도 담겨 네. 있어서 저한테도 이 써니보이북스가 가보진 않았지만 이 작은 공간에 뭐든지 다 잘 보이는 어떤 그런 네. 부분들이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로 끝난 것도 좋았는데 네. 이 써니보이 북스가 2번 나오잖아요. 네. 그게 너무 신선했고 네. 이런 이야기를 뭔가 기승전결을 조금 만들어내기 힘든 이런 에세이 안에서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할까를 되게 고민하셨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빵빵 2번 네. 써니북스가 또 거기서 전시를 하면서 네. 근데 또 그게 성공적이었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굉장히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울기도 하고 네. 또 미래를 이야기도 하면서 이렇게 끝난 게 너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탄생했습니다. 작가 임진아. 네, 그리고 그 사적인 서점이 올해 이제 10주년. 맞아요. 네, 그래서 너무 또 신기한 네. 거예요. 아, 도대체 2016년에는 한국에 무슨 일이 무슨 있었던 일이 거지? 있었던 네. 그때 몰랐는데 네, 밑에 많은 일이. 시니컬도 10주년? 네. 네. 사적인 서점 10주년 뭐 이렇게 그러니까요. 되니까 그래서 이번 와. 10주년 기념해서 아베랑 말해도 되겠지? 어. 아베랑 저랑 이제 사적인 서점에서 책사계를 계속 만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둘이서 만들기로 해가지고 아. 그것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오시나요? 고민 중인 것 같았어요. 어. 비싸서 요즘 항공기가 아. 워낙 비싸가지고 네. 네. 오시면 좋겠다. 네. 네. 우리 오시면 아는 사람인 것처럼 엄청 인기인 것처럼 해주시면 인기 네, 있네. 네. 아, 이렇게 즐겁게 아직도 그 이야기를 2시간 동안 꽉 채워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네. 네. 모두들 아직도 아직 안 만나보셨다면 네, 지금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잘 읽어봐 주시고요. 임진아 사랑단 가입 열려 있으니까 네, 댓글로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마무리로 2026년 이제 하반기에 어느새 돌입을 했어요. 네, 그래서 두 분의 하반기 계획을 또 짧게 듣고 가보려고 합니다. 일단 수신 작가님은 지금 북토크를 꽤 많이 다니고 계시는데 정말요. 그 어떠세요? 북토크가 학교에서 하는 특강 제가 이제 학생들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제목도 반장 막 책임 의무 이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좀 환영해 주시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너무 좋아. 그래서 지난 서울국제도서전 이후에 벌써 세 중학교에서 이야기 나눴고 내일 2군데 학교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친구들이 직업적으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만화 그리는 것에 대해서 그렇고 이제 또 가기로 약속된 그런 페어 북페어도 이제 쭉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계속 좀 바쁘게 지낼 것 같긴 한데 반장 8권은 이제 원래 스케줄대로라면은 이제 이번 11월 원리밋 때 발표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그렇게는 못할 것 같고 내년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기다릴게요. 네. 일단은 귤프레스와 유유이는 이제 군산 북페어에서 맞아요. 또 네, 8월 말에 만날 수 있겠다라고 이제 즐겁게 또 만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네, 임지아 작가님의 네. 하반기 계획은 또 어떠신지? 저도 이제 여름이 돼서 인력 작업을 또 바로 들어가야 돼서 네. 내년에 나오는지 몰랐어요. 네. 너무 기쁜 소식이에요. 네. 그래서 원래 그런 거 잘 말 안 하는데 말하자 그래도 이제는 싶어가지고 인력 작업을 이제 7, 8, 9월에는 열심히 이제 하고 또 새로운 인력으로 찾아뵐 예정입니다. 네. 기대되네요. 네, 2027년도 함께할 수 있다니. 네. 네. 감사합니다. 내년에 가 있는 기분. 그러네요. 그렇겠네, 그러네. 네, 오늘 이렇게 아직도쿄로 팀 보나마나를 또 한 번 또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고요.
다음 보나마나도 하반기에 한 번은 네, 두 분을 음. 또 초대하고 또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의 MC 활약 임진아 사랑단 활약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